너굴님 뭐 하세요? 이번 주에도 후원이 들어왔네요. 당근마켓에서 게리용님 10,000원 후원해 주셨는데 네. 그 뭐 지인분께서 팟캐스트 우리 팟캐스트 듣고 계신다고요? 아, 이게 이제 게리용이 저희 대표인데 네. 최근에 디자이너 채용하면서 막 이야기하다가 이분이 열심히 세일즈를 했나봐요. 저희 개발 실력이 좋다고 막 하면서 하다가 그 디자이너분이 아신다 그랬대요. 우리를? 네. 어. 개발 실력 좋은 건 안다. 막 네네. 이런 식으로 말하셨나봐요. 네. 그래서 어떻게 하냐 그랬더니 우리 STD 아웃 팟캐스트 듣는다고 남자친구가 오. 예, 본인은 아니고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듣고 저희한테 10,000원을 후원해줬대요. 오. 그래갖고 아니 원티드에 채용 성공하면 얼만데 10,000원이냐고 제가 이야기했는데 예전에도 10,000원 해줬고 오늘도 또 10,000원 해주셨어요. 감사합니다. 네. 예, 4월 첫 주가 되었기 때문에 패트리온에서 3월 정기 후원하고 계신 분들께 감사 인사를 드리는데요. 전찬주님, 김대현님, 조화수님, 김재현님, 변정훈님, 최준호님, 리메이님, 낙교님, 박현우님, 이성규님, 박재권님, 네, 이렇게 정기 후원을 지속해주고 계십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덕분에 감사합니다. 저희가 마이크 하나 늘었습니다. 네, 보다 좋은 음질을 위해서. 덕분은 아니죠. 제가 일단은 대부를 하고 네, 낙교님이 일단 사비를 대부해 주셨고요. 스탠다드 아웃에. 언제 받을지 알 수 없잖아요. 안 갚아도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 계약한 적 없잖아. 그러네요. 어차피 슬랙 메시지 며칠 지나면 없어질 텐데. 이율 얘기 이런 거 안 하셨어요? 담보물을 이제 가져가야죠. 마이크? 마이크 가져가고 녹음할 때마다 가져오면 돼요. 네, 네, 네. 오늘도 얌얌님이 아, 예. 마이크와 함께 도착하신 얌얌님. 예, 제가 산 마이크는 아닌데 같이 왔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낙교님이 마이크를 지르셨는데 낙교님, 얌얌님이 도착하실 때 택배가 같이 왔어요. 그래서 당근마켓에 택배가 왔네 했는데 보니까 아마존 박스야. 네. 지난번에 제가 그랬잖아요. 다음에 오실 때 마이크 사오라고. 그러니까. 그랬더니 택배랑 같이 사오셨어요. 예. 택배 오는 거 맞춰서 오신 거 아니에요? 밖에서 보고 있다가? 아니요,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그분이 늦게 타셨어요. 그분이 저를 기다렸겠죠. 굳이 타이밍을 따지면? 오늘은 지금 녹음을 화요일에 하고 있어. 원래는 수요일 점심에 하는데 네. 그게 저희가 이제 내일부터 다낭에 놀러 가기도 해서 저희는 재밌겠다. 아니죠. 네? 저희는 아니죠. 아, 그냥 그쵸. 당근마켓이 놀러 가는 거죠. 당근마켓이 네. 놀러 가서. 저랑 얌얌님은 안 갑니다. 예. 근데 이제 어제 그래서 지금 4월 2일이고 어제 4월 1일이 만우절이라 네. 만우절 이벤트라고 또 이거저거 하는데 사실 저는 만우절에 크게 관심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신경 안 쓰고 사는데 아니 스택 오버플로우가 난리 쳐나가지고 막 스트레스 받더라고요. 저는 구글에 검색해서 네. 뭐가 나왔는데 도대체 이 사이트는 이렇게 이상하게 만들어 놓고 도대체 운영을 하나 싶어서 봤더니 스택 오버플로우인 거예요. 막 마우스 커서에 뭐가 따라다니고 나 지금 코드 별 따라다니고 막 아, 나 지금 코드에 뭐 중요한 거 에러 난 거 막 봐야 되는데 막 서체 다 코비카스로 바뀌었잖아요. 지금도 그래요. 아직도 그래요? 아직 만우절. 근데 아직도 그러네. 미국은 아직 서체 만우절이잖아요. 바뀐 건 전혀 상관없어요. 네. 근데 막 그 마우스 커서에 뭐가 별 따라다니니까 정신 없어서 근데 애들도 욕 먹을까봐 그 오른쪽 위에 원래대로 돌아가는 모드 넣었더라고요. 있었구나. 저는 와 이렇게 디자인만으로 서비스 신뢰도가 확 떨어질 수 있구나. 그쵸? 근데 사실 네. 마우스 커서에 별이 쫓아다니면 한 2000년대 초반 웹사이트 같잖아요. 맞아. 그쵸. 그래서 더 그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코믹 산스가 중요하다니까요. 아니요, 폰트는 CP 님. 눈에 들어오지도 않았어요. 다 그 커서랑 CP님이 안 때문에. 민감한 거야 폰트에. 네. 저는 별보다 코믹 산스가 더 눈에 거슬렸어요. 그래요? 네. 그 도미노 피자도 재밌는 도미노 피자가 아니지. 테라폼도 재밌는 글을 올렸는데 사실 미첼 하시모토가 트윗을 남겼어요. 그래서 자기가 생각하기에 그 테라폼은 모든 곳에 다 적용될 수 있다 막 그러면서 누가 재미로 만든 테라폼 프로바이더 도미노 프로바이더를 만든 거예요. 도미노 피자 프로바이더라고. 그래서 제목이 The Terraform Plugin for the Domino Pizza Provider예요. 도미노 피자를 주문할 수 있는 건가? 그런데 그 나름 잘 만들었어요. 네. 프로바이더 도미노하고 폰 넘버하고 크레딧 카드는 또 그룹으로 나눴고 데이터가 밑에 있어. 주소는 또 데이터 리소스로 나눠져 있고 잘 돼 있는데 잘 돼 있죠. 실제로 만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문제는 그건 것 같아요.
테라폼 상태를 유지하고 있어야 되잖아요. 다음 주문할 때 이걸 그러네. 다음 주문할 때 내가 똑같이 또 있으니까 처리가 그때는 이제 됐다고 봐야 두 배 되는 돈 내고 먹어야 되나? 그리고 패턴도 연구해야죠. 이 크레딧 카드 넘버를 어떻게 안전하게 보관할 것인가. 그쵸. 그건 이제 파라미터 KMS랑 파라미터 스토어에. 우리가 계속 팔고 있는 파라미터 그래가지고 스토어. 이거 개념만 괜찮으면 써먹을 수 있겠는데 약간 이걸 로그로 쓰는 거죠. 도미노 피자를 모듈로 만들어 놓고 시켜 먹을 때마다 대놓으면 테라폼 그 소스 코드 기덥에 내가 지금까지 시켜 먹은 기록이 남는 건가? 당근마켓에서 해주세요. 응? 주문 번호랑 결제 번호랑 넣어가지고. 다들 피자 좋아하는 것 같아요. 전에 얘기했었는지 모르겠는데 플래거에서도 엄청 인기 있었던 글이 하나 있었다고 했잖아요. 플래거가 뭐예요? 그 펄로 RSS 리빌드 FM 하시는 네, 그 미야가와 씨가 만들었던 펄로 RSS 조작해서 뭔가 그것도 플러그인식으로 연결을 시키거든요. 네. 근데 그 중에서 이제 되게 재밌었던 게 구글에서 피자를 검색하면 피자가 오게 하는 거. 한 10 몇 년 전 글이거든요. 네. 그 플래그를 써서 그렇게 만들어서 이제 농담식으로 올렸던 게. 근데 그것도 엄청 인기가 많았어요. 근데 약간 여기도 이제 피자 좋아하는 것 같아요, 다들. 피자가 피자가 배달 뭐. 음식의 대명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사람들의 주식 같은 느낌? 주문해서 사람들은- 먹는 거는 거의 피자인 것 같아요. 걔들은 주식이죠. 나 홀로 집에 원도 보면은 가족들이 한 집에 다 모였을 때 피자만 엄청 많이 시키잖아요. 그쵸. 아, 옛날에는 다른 배달은 아예 없었던 게 아닌가 싶었는데 한국은 잘 안 시켜 먹지 않아요? 한국도 많이 먹죠. 한국은 많이- 배달 음식이 다양하잖아요. 다양하죠. 치킨도 굉장히 있고. 다양하죠. 아, 배달 음식의 대명사. 그러니까 미국 같은 나라는 피자밖에 없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영화 보면 뭔가 배달하는 게 다 피자밖에 없어요. 그쵸. 요새 한국은 진짜 뭐 모든 게 다 배달되잖아요. 예. 아 근데 뭐 그쵸. 그거는 딜리버리 히어로 맞나? 딜리버리 네. 그런 것들 많죠. 뭐 그거 네. 원래 독일에서 요기요나 이런 데는 다 아, 독일에서 온 거잖아요. 걔네들도 다 그런 거 하고 요즘엔 늘어났는데 예전엔 진짜 도미노나 이런 애들 피자헛 뭐 이런 애들 아니면 그러고 그걸 보니까 잘안 것 같아요. 비트코인도 최초로 써먹은 게 피자 시켜 먹었는데 그 피자 지금 몇 백억짜리잖아요. 그러네요. 이제 많이 줄었겠죠. 네? 좀 이제 줄었겠죠. 조금 줄었겠죠. 줄었어도 꽤 많죠. 네. 그리고 또 외국에서 했던 만우절 장난 중에 아마존이 드론용 항공모함을 만들었다고. 그래서 드론들이 커다란 비행선이 떠다니는데 아마존 써 있어요. 네. 그 비행선 안에 드론들이 막 타고 있다가 슝슝슝 밑으로 나와가지고 배달을 막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 영상이 있는데 그러니까 네, 영상이 있어요. 그 비행기는 항공모함 모양은 아니고 그 비행선. 그러니까 비행선. 그 뭐라 그러죠? 풍선처럼 생긴 예. 그게 비행선. 비행선인데 네, 비행선. 이게 약간 밑으로 나오니까 진짜 뭔가 침공하는 그쵸. 느낌인데요. 근데 이거를 진짜로 만든 거 아니면 이거 CG CG예요? CG가 아닐까요? CG겠죠? 저도 CG라고 생각했는데. CG 치곤 너무 퀄리티가 좋은데요? 이게 화질이 안 좋아서 좋아 보이는 걸 수도 있어요. 아 근데 이거 현실성이 있어 보여. 이거 사실 조그마한 그럴듯한데. 드론이 멀리까지 가긴 힘든데 근데 그 그쵸. 탄에 보시면 밑에 그 CG 작업하는 그것도 있네요. 아 그래요? 조금만 아, 내려보시면 네. 막 렌더링용으로 만들어 우와. 그런 게 있네요. 이런 사람 진짜 대단하다. 되게 놀랐어요. 저 처음 보고 진짜야? 했는데 오늘 만우절이지. 근데 이거 지금 보니까 약간 예전에 붕어 싸만코도 비슷한 광고 했었잖아요. 그래요? 그래요? 코카콜라하고 몰라요. 몰라. 약간 걔네가 지구 침공하는 날인가 뭐 해가지고 붕어 이렇게 애매하게 얘기하시면 나중에 낙교님이 다 링크를 찾으셔야 되거든요. 아 그래요? 그럼 힘들어하실 수 있어요. 아니 봤던 것 같아요. 봤던 것 같아요. 수고하세요. 이미 힘들어졌어. 그런 비슷한 느낌이 뭐가 있었는데 저도 음. 광고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서 그러니까 네네. 아마존 직접 만든 거예요? 아닌 것 같아요. 그건 아닌 이거 것 같아요. 그냥 개인이 이분이 만든 거죠? 만드신 것 같아요. 예. 왠지 느낌이? 취업하는 거 아니야 아마존에? 근데 이게 생각보다 이거 많이 퍼졌어요 한국에도? 일본에만 퍼진 게 아니라? 근데 아마존이 실제로 이걸 계획하고 있었고 막 그러면 그렇고. 재밌을 것 같아요. 이거 그러게요. 진짜 재밌는데요? 만우절이라도 이런 건 재밌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나라로 오면 파이콘이랑 JSconf가 서로 콜라보레이션 했던 건지 의도적인 건지 아니면 그냥 파이콘이 먼저 하니까 JSconf에서 얘네가 우리한테 해주니까 우리도 쟤네한테 해주자라고 했던 건지 아무튼 서로 로고를 바꿨어요. 페이스북에서 처음에 제가 4월 1일 새벽에 막 뭐 할 일이 있어가지고 막 뭘 하고 있었거든요. 페이스북을 보는데 파이콘에서 갑자기 JSconf로 로고를 바꾸고 그 다음에 커버 이미지도 바꾸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누가 잘못 들어와서 어뷰징하고 있나? 아니면 그룹을 잘못 알고 있나? 막 이렇게 조금 생각했어요. 그리고 자고 일어났는데 아침에 보니까 파이콘 홈페이지를 들어가면 아예 JSconf로 점프를 하는 거예요. 아, 이거 의도구나. 그리고 이제 트위터 들어가고 봤더니 JSconf도 이제 파이콘으로 점프하고 막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서로 약간 재미있었어요. 둘이 경쟁 관계가 아니라 재미가 약간 떨어지나요? 예. 파이콘이랑 경쟁 루비랑 관계 뭐 이 정도 했어야지. 루비는 안 올라와죠. 여기까지 못 올라오죠. 아니면 이제 파이썬 유명한 사람이 예전에 음. iOS 쪽에 유명한 블로거가 있거든요. 예. iOS 쪽에 레이 웬더리치라고 엄청 네. 거의 사이트가 규모가 큰데 네. 아이폰 강좌만 올렸었어요. 음. 그때 만우절에 예전에 몇 년 전에 나 이제 더 이상 아이폰 안 한다, 못 해먹겠다, 음. 안드로이드만 할 거야 이런 적 있어요. 와. 근데 이제 실제로 몇 년 후에 안드로이드도 같이 올라오는 것 같은데 이제 이게 약간 경쟁 관계가 있어야 이게 더 재밌는. 그렇긴 건 하죠. 있는 것 같아요. 예전에 구글이 메인 들어갔을 때 네이버라고 나왔던가? 네? 네이버는 아니겠죠. 네이버가 네이버 로고. 네. 로고처럼 네이버 색깔이랑 네, 뭐 뭔가 그렇게 좀 서체랑 이런 거 따라했던 적이 해가지고 있었는데 그때도 좀 그랬고. 다음도 했었는데 네, 다음도 비슷한 다음은 거 아무도 안 있었고. 들어가서 몰랐어. 네. 그런 식으로. 저는 예전에 유튜버 중에 MKBHD라고 그 왜 미국에서 이제 제품 리뷰하는 사람이 있는데 네. 작년인가 재작년 4월 그러니까 만우절에 빅스비 스피커라는 거를 이제 리뷰를 했어요. 뭐 시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니까 막 스피커가 욕을 하고 막 뭐 그런 식으로 했던 영상들도 유튜버들이 요즘 가끔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백준 코드, 백준 온라인 그 온라인 알고리즘 예. 테스트하고 하는 곳에서 채점해주고 하는 곳에서 또 재미있는 글을 올리셔서 이분이 이제 채점을 어떤 식으로 하냐면 알고리즘 채점을 서버에 코드를 보내면 서버가 컴파일을 하고 결과를 실행하고 그다음에 그 테스트 데이터들이 있을 테니까 그 데이터 집어넣어서 결과가 맞으면 정답 처리를 하는 거잖아요. 보통 알고리즘 채점 사이트들이. 근데 그 어제 올렸었던 글은 이렇게 했더니 서버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고 있다. 사람들이 점점 많이 올리고 있어서. 네. 그래서 자기가 그동안 코드를 눈으로 보고 5초 안에 컴파일 성공 여부를 알 수 있는 연습을 하고 있었다. 백주 씨가. 그러면서 길지 않으면 그냥 쓱 쳐다보기만 해도 에러 유무를 파악할 수 있었다. 막 이런 얘기 하시면서 그리고 이 연습과 동시에 머릿속으로 실행해서 실제로 문제의 정답 소스인지 아닌지도 파악할 수 있게 되었다. 그래서 앞으로는 모든 제출을 자기가 눈으로 보고 채점 결과를 알려드릴 수 있으니 뭐 서버 비용도 줄어들 수 있겠다. 막 이런 식으로 하셨었어요. 이것도 재미있었는. 네. 그럴게요. 이런 거 좀 재밌는 것 같아요. 스택 오버플로우처럼만 안 해줬으면 좋겠어. 내 삶에 너무 밀접해. 밀접해. 그러네요. 약간 만우절이라고 만약에 에디터가 방향키를 거꾸로 막 바꿔놔봐요. 그럼 안 되죠. 만약 VI인데 JKLM 이거 못 써. 방향키로만 쓰게 막 이러면 힘든 것 같아. 한국에도 재밌는 거 좀 있네요. 네, 저는 있었어요. 이 중에 제일 좋은 게 아마존이랑 도미노 피자 테라포밍. 도미노 피자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누가 만들고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저 테라폼을 네. 비슷하게 그것도 사용해서. 있었는데? 맞아. 클라우드 플레어에서 뭐 나왔잖아요. 1.1.1.1은 아니고 뭐지? 만우절이요? 만우절인데 클라우드 플레어 전통적으로 만우절에 진짜 서비스를 내놓는 전통이 있잖아요. 그래요? 어제 클라우드 플레어가 VPN 내놨어요. 1.1.1.1렙에. 네. VPN. 진짜 클라우드 플레어가 원래는, 제공하는 매니지드 VPN이군요. 원래 1.1.1.1이 그 핸드폰 앱으로 스마트폰에 제공하면서 DNS만 암호해줬잖아요. 근데 그게 사실은 이제 한국에서는 안 먹히기도 하고 한국 때문에 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서 어쨌든 얘는 보안과 속도를 중요시하기 때문에 VPN 기능을 지금 넣어가지고 네. 지금 대기 받고 있어. 그래서 저도 대기 신청했는데 근데 얘네들 설명상으로 이제 정확하지는 않은데 VPN이 약간 다른 VPN하고 다르게 뭐 해외 서버 경유하고 이런 목적은 아니고 네. 그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중요하게 해서 컨텐츠를 좀 숨기고 속도를 빠르게 하는 용도의 VPN이라고 자기들이 말하거든요. VPN 통하는 속도가 더 빨라진다. 클라우드 플레어의 CDN을 쓰듯이 자기들 VPN에서 맞아요. 약간 VPN이 그 역할도 해줄 수 있잖아요. 캐시 서버처럼. 네. 근데 사실은 VPN이 더 빨라요.
한국에서는 왜요? 이미 KT나 그런 데서 주요 서비스를 속도를 막고 있기 때문에 아, VPN에 그래요? 쓰면은 걔는 판단이 안 되잖아요. 이 서비스가 네. 뭔지. 그래서 더 빨라요, 실제로. 그런가요? 그렇긴 한데 이제 오. VPN이 또 해외에 있으면 느려요. 제가 지금 회사 거 그렇긴 하죠. 아마존이 최근에 클라이언트 VPN이라고 내놓은 게 있거든요. 그 음. VPN은 이제 직접 안 깔아도 돼요. 서비스 형태로 쓸 수 있거든요. 아, 근데 그게 지금 미국계만 몇 개 네. 리전에 오픈됐어요. 그래서 제가 오레곤에 세팅하고 베트남 갔을 때 이제 VPN 쓰려고 했는데 네. 여기서 오레곤 VPN 그거 하면 진짜 느려요. 이미 우리는 디스토피아에 살고 있다니까요. 예전에 왕고님 얘기로는 그것도 있었어요. HTTPS를 쓰는 게 HTTP보다 빠를 수 있다. 왜냐하면 지금도 우리 뭔가 하잖아요. 뭐 리다이렉트도 걸고 네. 정부에서 HTTPS를 쓰면 원래 그게 안 됐었으니까 위변조나 이런 게 안 되니까 걔네가 위변조에서 보내주는 시간이 없어지니 더 빨라질 수 있다. 그런 오. 얘기가 있었는데 VPN도 같은 관점에서 보면 VPN을 쓰는 게 더 빨라질 수 있죠. 네. 아, HTTPS 옛날에 그런 이야기 할 걸. 사람들이 HTTPS 느리다고 한창 이야기하던 시절이 있었어요. 저희 4년 전에 창업할 때만 해도 뭐 하드웨어 부하가 커져가지고 뭐 맞아요. 사이트 속도가 맞아요. 느려지고 이런 이야기 했었거든요. 그래갖고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하긴 했는데 근데 그때 그런 이야기를 할 걸. 정부가 쳐다보니까 사실은 이 소프트웨어적으로 하드웨어적으로는 어쨌든 HTTPS가 느려질 수밖에 없지만 사실 그 KT 같은 데서 쳐다보기 때문에 HTTPS가 빠르다 이렇게 이야기해볼 걸. 실제로 요새는 KT만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 통신사 쪽의 장비들에서 IT 패킷 같은 거를 패킷 패턴만 가지고서도 어느 사이트 들어가는지 판단을 해서 그걸 조정하거나 그런 것도 기술적으로는 다 돼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KT만의 문제가 아니라 그걸 쓰느냐 안 쓰느냐는 통신사가 판단하는 정도지 장비적으로는 다 그 정도까지는 되는 것 같더라고요. 통신사뿐만이 아니라 저희만 해도 이제 만약에 이사 가면 네트워크 장비인데 아, 그쵸. 네. 납품 받으려고 막 보는데 그런 거 좋은 장비면 회사 단에서도 사실 할 수 있거든요. 어느 특정 사이트 정도까지는? 차단이나 이런 거. 삼성이었나? 어느 뭐 큰 기업들 같은 경우는 그냥 HTTPS로만 들어가도 이제 경고 문구 뜨고. 네. 맞아. 그런 데 있었어. 그쵸. 뭐 아무튼 그런 얘기를 하는 건 아니고 그거보다 오늘 또 중요한 건가? 저는 딱 관심이 없어서 모르겠는데 거짓말처럼 일본이 새로운 연호를 발표했죠. 왜 하필이면 거짓말을- 4월 1일이야. 발표한 날이 그렇네. 만우절 농담 아닌가요? 좀 이따가 뻥이었습니다. 이럴 수도 있어요. 그런 거. 속보 연호 뻥으로 이게- 밝혀져. 연호가 저는 참 신기하게 느껴졌는데 이게 천황의 즉위와 함께 연호가 바뀌는 거고 5월 1일에 새로운 천황이 즉위를 하는데 미리 한 달 전에 이제 준비를 해야 되니까 미리 발표를 한다 이런 개념이더라고요. 천황제가 아직도 그러니까 왕이 아직도 존재하는 국가들이 몇 개 있긴 하지만 일본이 생각하는 천황은 조금 더 새로운 색다른 개념인 것 같기도 하고. 저 일본에 천황이 바뀌는지도 몰랐어요. 기사도 뭐 안 나오는 요번이 거. 약간 좀 독특한 경우 아닌가요? 지금 살아있는 천황인데 이제 퇴위를 한다고 해서 천황이 바뀐 걸 인식하신 적이 있어요? 그전에 기사로 많이 나왔어요. 그래요? 아베랑 싸워가지고 천황 뭐 나가버린다 그분이에요. 그러고 막 그런 이야기 많이 했어요. 그분이 지금 예. 퇴위하시는 그분이. 근데 지금 막상 바뀔 때는 그런 이야기가 안 보여서 그러니까 이것도 트위터에서 본 건데 사실인지 모르겠어요. 일본에는 공산당이 있잖아요. 그래요? 네, 공산당이 있거든요. 근데 공산당이 정당이에요. 그 정식으로 활동하고 있는 정당인데 얘네는 당연히 사회주의니까 천황을 거부할 거잖아요. 그래서 연호를 안 썼대요. 자기네 기관지에. 연호를 안 썼는데 정부나 총리가 너무 우파로 가니까 상대적으로 천황이 하는 행동이나 하는 말들이 약간 좌측으로 온 거예요. 어느 순간부터 슬그머니 그 연호를 자기네 기관지에 집어넣고 있다고 이런 트윗도 봤어요. 아무튼 새로운 연호를 공개했죠. 그래서 이게 이제 기사 그거 공유해 주셨을 때 네. 연어가 뭐가 될까 뭐 우리 한국에 수능 출제하듯이 그 사람들 가둬놓고 네. 핸드폰 막 다 뺏고 막 이렇게 통신 한다고 막고 막 못 나가게 하고 그렇게 해요? 네, 네. 그렇게 해서 발표한다고 했는데 이제 일본의 그 트위터에 기술적인 글이 많이 올라오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은 사실 이 다음 연호 이미 다 정해져 있다 이런 글이 올라온 거예요. 뭐지 봤더니 네. 일본 그 유니코드에 일본의 다음 연호라고 해서 코드가 정해져 있대요 이미. 코드는 할당돼 자리만 있고. 할당돼 있는 거죠. 자리는 네. 할당돼 있고 그게 무슨 문서인 그 무슨 글자인지는 이제 폰트 회사들이 업데이트 해야 되는 거예요 폰트를. 해가지고 이거 보면서 일본은 약간
연어 바뀔 때마다 폰트 업데이트해야 돼서 약간 노답이구나 이런 생각했어요. 그 새로운 연어 폰트를 그러네. 쓰면은 옛날 폰트라서 업데이트를 안 해줘요 만약에. 그럼 그 폰트 다 깨지는 거잖아요. 근데 사실 그런 건 있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데 적용이 되는 건 아니지만 요새 CSS 같은 데서는 그 유니코드 범위 지정해서 폰트 추가하는 게 됐잖아요. 그 부분만 바꿔주면 쓸 수 있으니까. 그런 게 있어요? 네. 그 유니코드의 범위를 지정해서 그 범위에 있는 폰트만 다른 폰트를 쓸 수 있어요. 네. 그래서 CSS에서? 그쵸. 그 한 글자만 있는 걸 폰트를 넣어줘서 적용을 한다든지 네. 폰트로. 그러니까 웹에서는 웹은 그런 것도 그런 것도 가능하겠죠. 가능하겠네요. 굳이 말하자면 폰트- 그러면 이제 그런 것도 가능하겠죠. 예를 폰트 들어서 생김새가 약간 달라. 그 뭐지? SNS에서 그 아마존 SNS에서 업데이트되면 알려주는 그런 거 있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폰트도 맞춰서 자동으로 업데이트 해준다거나. 아니, 그러니까 연어를 안 쓰면 이 모든 문제 해결되거든요, 사실. 아니 연어를 직접 치면 되죠 네. 한자로. 연어로 타이핑하면 되는데 그걸 굳이 다른 캐릭터 셋을 둔 거잖아요. 아, 그러니까 왜 그러냐 하면 이제 일본에서 시스템을 개발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네. 연호가 바뀔 때 이거를 자동으로 출력해주고 해야 되잖아요. 네. 근데 이제 5월 1일 날 바뀌자마자 바뀐 버전을 배포를 할 수는 없으니 그래서 이제 유니코드를 미리 갖다 쓰고 알아서 폰트만 교체해주면 아, 배포했을 그렇게. 때 문제가 없게 이런 식으로 한 거라고 전 근데 생각을 그걸 했거든요. 폰트로 해결한다는 게 좀 그렇죠. 특이하네요. 애초에 그 목적은 아니었을 것 같아요. 심볼이나 이런 것들은 입력을 할 수 없으니까 유니코드 따지는 게 맞는데 사실 연어 그냥 두 글자잖아요. 두 글자 하나 네. 합친 거죠. 한국어로 치면 그냥 대한민국이란 글자가 있는데 이거를 유니코드 새로 따가지고 네, 그렇죠. 대한민국을 이렇게 정사각형 안에 뭐 음. 로고 넣겠다고 하는 거나 비슷해서 그때 이게 고정인 것 같긴 하네요. 네. 이쪽 그 다음 연어가 나오면 또 코드 하나 더 따지겠죠 줄이. 코드 새로 따는 거예요? 아닌 것 같은데? 코드 새로 따겠죠. 지금 어쨌든 새로운 연어를 위해서 예약이었으니까 이게 거기 자리가 들어가잖아요. 새로운 게. 그러면 또 그 다음 연어를 그럴 위한 것 같. 코드가 또 같아요. 나올 저도. 거고. 네. 32FF가 새로운 거라는 거죠? 이게 32FF. 그러니까 예전에 리저브드 영역이고 여기에 이제 글자를 실제로 넣기 시작하는 거죠. 연호용으로. 전에 연호가 따로 있겠네요. 또 그쪽. 예, 그렇겠죠. 지금 한 연호용 그러니까 자리가 다 떨어지면 연어용 자리가 한 30개 있는 거 아니야? 이게 파싱할 땐 편할 것 같아요. 이건 연호용 글자야. 그러니까 아. 그 분석을 할 필요는 없으니까 예, 그 숫자만 예. 가지고 이건 연호용이니까 따로 그쵸. 생각하는데 의미를 파악할 이런 필요 식으로 갈 수 없으니까. 있는데 그렇게까지 해야 이게 일본어를 잘 모르니까 맞죠. 그게 얼마나 걔네가 분석하는 데 도움이 되는지 모르겠는데 음. 그냥 아무것도 모르는 입장에서 봤을 때 참 쓸데없다라는 느낌은 들어요. 이게 뭐 문자를 비교할 때 약간 다르게 뭐 다르게 판단된다 이건 뭐예요? 유니코드 쪽에서 영화랑 영화를 비교했는데 이게 서로 펄스가 나고 뭐 노멀라이즈를 해주면은 true가 되고 이건 코드 값이 달라서 그런 거 아니에요? 네. 코드가 다르니까? 유니코드 코드 값이 달라서. 같은 한자인데 네. 코드 값이 다른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연호용 한자랑 그 다음에 그쵸. 진짜 한자랑 네. 비교했을 때 다르다. 그러겠네. 그러면 또 노멀라이즈 유니코드 여러 했을 개를 때는 조합하잖아요. 노멀라이즈 했을 때는 그러면은 그 노멀라이즈라는 과정을 통해서는 그냥 뭐라 그래야 되지? 글자 원래의 코드를 분석해내는 거예요. 그건 아니고 네. 스페이스도 보면 여러 개 코드가 있고 한글도 보면 여러 개가 합쳐져서 만들어지잖아요. 뭐 조합 맞는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한글도 한이라는 글자가 네. 하나로 유니코드 박혀 있는 게 있고 히읗, 아, 니은이 합쳐져서 있는 네. 유니코드가 있고 막 이러잖아요. 네. 그러면 이걸 할 때 조합형으로 하나로 노멀라이즈 하거나 분리해서 노멀라이즈 하거나 둘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아마 정확히 모르겠지만 만약 이 일본의 새로운 유니코드도 만약 한자 두 개를 하나로 합치는 뭐 그런 구조라면 네. 노멀라이즈를 한자로 할 수 있고 만약 그런 구조가 아니면 이제 네. 노멀라이즈가 안 될 것 같은데 자세히 안 보긴 했는데 이 레이자가 령자잖아요. 령자랑 완전히 똑같은 한자가 하나가 아닌 것 같아서 생기는 문제인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어쩌면 유니코드 상에 이런 한자가 하나가 아닌 거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 눈으로 봤을 때 같은 글자지만 네네네. 유니코드상 코드가 달라서 그러는 건데 한글도 이런 경우가 종종 있는 게 네. 한글에서도요? 네, 한글 엄청 많아요. 한글에 그래요? 이런 게 왜 쓰고 한글에 썼어요. 많지? 왜요? 그러니까 기회가 되면 글을 쓰든지 할 텐데 네. 이게 제가 영상 때문에 파일 관리를 막 하다 보니까 되게 자주 겪은 상황들이 많은데 그 맥에서는 한글을 풀어서 쓰잖아요. 기본적으로. 네. 그게 그래서 근데 맥에서는 그거를 한 글자로 합쳐서 보여주죠. 그래서 우리 눈으로 봤을 때 파일명이 똑같은데 어떤 애는 한 글자인 거고 어떤 애는 풀어져 있는 애예요. 근데 이 와중에 또 특이한 게 세벌식은
같은 기억이어도 받침용 기억이 있고 그냥 초성용 기억이 있잖아요. 네. 초성, 중성, 종성이 나눠져 있으니까 그러니까 똑같은 각도 2벌씩으로 썼느냐 3벌씩으로 썼느냐에 따라 코드가 맥에서는 다르군요. 글씨가 달라요. 우리 눈엔 똑같이 보이는데 그래서 이거 케이스를 지금 좀 모아보고 있는데 대부분 보통 파일 처리할 때 많이 나오고 네. 근데 애플이 이렇게 한 데는 다 이유가 있긴 있어요. 그러니까 각이라는 거를 끝까지 치지 않고 각까지만 했을 때도 각이 나왔으면 좋겠으니까 이렇게 한 거거든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값이 얼마 문장을 값이라는 저 단어가 뭐가 좋을까요? 강아지라는 단어를 찾고 싶다라고 했을 때 각까지만 쳐도 강아지가 검색이 되고 싶은 거예요. 그러려면 초성, 중성, 종성이 풀어져 있어야지 검색이 되잖아요. 네. 일반적인 방식으로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만들었는데 막상 눈에는 똑같아 보이는데 코드가 계속 다른 거죠. 게다가 3벌씩도 그렇게 다르니까 이거 디버깅 예전에 할 때 되게 힘들었어요. 아무리 봐도 같은 글씨인데. 어렵네요. 지금 아마 이 유니코드 일본 레이어하는 보니까 한자가 이제 간자체도 있잖아요. 일본용 막 중국용 간자체도 있고 막 그런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자 쓰는 나라는 노멀라이즈도 진짜 힘들 것 같아요. 한국용 한자 따로 있고 대만용도 그쵸. 따로 있고 중국용 따로 있고 중국은 또 간자체 따로 있고 일본용 따로 있고 같은 자인데 그래서 유니코드 표준에서 그 지역이 추가됐잖아요. 중국어 예를 들어서 GHCN인가? 그러니까 중국에서 쓰는 한자, 그 다음에 대만에서 쓰는 한자,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프랑스어도 아마 그쪽 캐나다에서 쓰는 프랑스어랑 실제 프랑스에서 쓰는 프랑스어랑 유니코드 그 표기하는 아마 코드는 똑같을 텐데 네. 그 캐릭터 셋을 표현하는 그 문자는 다를 거예요. 글로벌에 안 맞네. 영어 써야 되겠네. 영어로 통일해야 되겠네. 영어는 문자 아니죠. 자체도 달라요. 영어도 똑같아요. 단어가 달라요. 미국에서 쓰는 영어가 en.us 있고 en. 그렇게 하는데 유니코드 UK 자체가 표. 다르진 않잖아요. A라는 단어는 똑같잖아요. B도 똑같고. 알파벳은 근데 국가마다 또 다른 경우가 있나 보더라고요. 글자가 완전히 달라서 그걸 만드는 건 아니고 그러니까 그 나라 언어라는 무언가를 위해서 했던 거예요. 그렇게 하는데 근데- 어쨌든 아스키 코드 쓰면은 절대 유니코드 같은 그쵸. 문제가 안 생기니까. 근데 그러면 그렇게 가면 안 되죠. 왜요? 이 기술을 통해서 이 한계를 극복해야지 문화를 맞추려고 하면 안 되는 거죠. 우리도 뭐 일본이 뭐 그렇게 쓰겠다면 존중해야죠. 힘이 있으니까 그렇게 쓰는 거 아닐까요? 또 모르겠어요. 뭘요? 그 힘이 있으니까 연호에다가 할당 받거나 그런 게 가능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실제 저는 자세히 안 봐서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이것도 뭐 로비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냥 뭐 한국에서 갑자기 뭐 문재인 코드 넣고 싶다 그럼 더 넣을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나라마다 정해준 거 아니에요? 대역을 대충? 그러니까 그거 자체를 로비를 해야 받을 수 있겠죠. 기본적으로는 그것도 위원회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충분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야 나올 거 아니에요. 그것들이. 경제 대국 전 세계 탑 2인데. 그러니까요. 같은데. 근데 실제로 그 웹 표준 같은 데서도 그런 되게 관심 있으신 분들을 한번 본 적이 있었는데 한국어 관련된 어떤 타이포그래피 표준 같은 것들은 그걸 로비할 사람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일본 쪽에는 그런 게 되게 잘 돼 있거나 국제표준위원회 같은 데 가서 그쵸. 네. 네. 그러니까 웹에 들어가는 W3C라든지 그런 데 예. 이제 넣을 때 타이포그래피 관련된 것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네. 일본 같은 경우는 아예 세로 쓰기도 들어가고 그런 것들이 있으니까 조율해야 될 게 많거든요. 근데 그런 거 잘 돼 있는 반면에 한국에서는 그거를 이제 그 어필을 하러 갈 사람이 없는 거죠. 아예. 저는 어필을 하러 갈 사람도 없지만 어필을 하려고 의견이 모이지도 않을 것 같아요. 근데 그건 어쨌건 전문가가 하는 거니까 그쪽 분야 전문가들이 하고서 다시 제출할 사람이 있었는데 로비 자체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가서 밥도 사주고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뭐 그 로비라는 게 이제 어떤 범위의 로비인지 저도 잘 모르지만 이제 어쨌건 거기에 들어가서 의견을 계속 개진해야지 한국 관련된 거 들어가고 그렇게 우리 의견의 되는데 대변자가 없긴 하겠죠. 근데 아마 그런 문서를 정리하신 분이 있었던 것 같긴 해요. 찾아봐야 되는데 근데 음. 아마 많이 반영은 안 됐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겠네. 아무튼 루비 버전 업데이트는 뭐예요? 루비도 뭐 이거 관련된 게 있어요? 루비도 이것 때문에 마이너 버전 업데이트를 한다고 합니다. 왜요? 유니코드 넣는 것 때문에. 유니코드 버전이 올라가요. 연호 때문에 유니코드 버전이 올라가요. 그리고 그래요? 그 예약된 유니코드가 새 버전에만 있나 보네요? 그럴 거예요. 그래서 유니코드 버전이 올라가고 그 유니코드 버전을 올리기 위해서 루비 마이너 버전 업데이트 하는 거죠.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들었어요. 이거 노멀라이즈 하기 위해서도 필요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노멀라이즈 하면서 미리 업데이트 해놓지. 뭐가 될지 모르니까. 그래서 문자를 모르니까. 정확히는 유니코드 버전을 업데이트하는 그 마이너 업데이트라고 듣긴 했어요. 그렇다기보다 트윗에 그렇게 써있던 것 같은데 그 써봤다. 곳곳에서 하겠네 비슷한 업데이트를.
안 할 수도 아니죠. 있죠. 파이썬 쪽은 안 해줄 수 있죠. 일본이 많이 안 쓰면 만약에. 일본 많이 써요. 파이썬. 아니 그렇긴 한데 네. 루비 할 힘이 아니, 없으면 그러니까 좀- 예를 들면 그런 아, 식으로. 루비 했으니까 우리는 안 해야지 막 이러고 있을 수 있어요. 루비 쓰세요. 파이썬이랑 루비랑 사이가 안 좋지는 않잖아요. 안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은 게 저는- 아니라 사실 루비가 잽이 안 되죠. 아니, 그게 아니라 그러니까 파이썬 개발자들이랑 루비 개발자들이랑 여기서야 서로 이제 농담 삼아서 저는 파이썬 쓰고 시피님이나 학교님 루비 쓰시니까 맞아요. 누가 루비 써 누가 파이썬 써 이런 얘기 하지만 실제로는 인터넷상에서 그렇게 서로 진영을 형성하고 막 서로 언어가 안 좋다는 이런 말이 오가지는 않잖아요. 하진 않고 그냥 한때 뭐 빠르니 뭐 이런 말은 했었죠. 그 한창 레일즈 나올 때 웹 프레임워크로 이제 파이썬하고 루비 그러니까 자바는 싫고 네. 파이썬 루비 할 때 약간 그런 거에서 싸우진 않죠. 제가 봤을 때 그런 문제는 전혀 아니고, 그러니까 파이썬의 입장에서는 일본의 새로운 언어가 그만큼 중요하냐라는 문제인 거죠. 아, 예, 그건 네, 이해했고. 그 문제인 것 같아요. 아니면 뭐 루비가 누가- 일본에서 나와서 그런 거 아니에요? 아, 그렇죠. 그건 그렇죠. 루비는 네. 당연히 이제 그러니까 예, 이게 언어를- 유니코드 관련해서 이렇게 빠르게 대응하는 건 어쩌면 일본 그쵸. 거라서 네, 이 내용을 그렇죠. 정확히 아니까 뭔지. 그리고 루비는 대부분의 커뮤니티가 다 일본인이에요, 사실. 아, 네. 맞아요. 한 80% 이상은 일본인일 거예요. 대화도 이제 영어 섞여 있는데 일본어 사람이 네, 튀어나와. 일본은 뭐 이상하게 말하니까. 옛날에 싸웠어요. 일본어로 컴퓨터들끼리 일본어로 이슈 남겨 일본어 남긴다고. 남기지 말라고. 외국이가 아니 이거 글로벌 프로젝트인데 영어 쓰라고. 한 10년 전인가? 제가 무슨 책을 봤는데 레일스 포 자바 디벨로퍼라는 책이었어요. 거기 서문에 데이비드 한네마이어 한슨 그 DHH가 어느 자바 포럼에 가서 레일스 발표를 한 거예요. 근데 여기서 자바 쓰시다가 레일스로 넘어온 사람 했는데 뭐 자기가 몇 년 전에 조사했을 때는 그 사람이 15% 정도밖에 없었는데 최근에 해보니까 10년 전에 최근에 해보니까 뭐 50%가 손을 들었다. 그래서 외국에서 되게 많이 쓰나 보다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때. 근데 최근엔 또 다시 안 쓰기 시작했나 봐요. 좀 많이 밀린 건지. 다른 거 하죠. 다른 거 섞어 쓸 게 많으니까. 노드도 있고 하니까. 맞아. 그렇군요. 이제 지난번에 오셨다가 북스캔 이야기를 못 하고 가셔서 그러니까 아, 얌얌님이 또 오셨는데 네. 북스캔 이야기 좀 해주세요. 이거 시작은 낙교님이 하셔야 되는 거 스캔 아닌가요? 전문가는 낙교님이라서 아 그래요? 뭐 집에 작두도 있고 스캐너도 있고. 아, 작두도 사셨어요? 작두도 있죠. 아 와. 저도 스캔 스냅 사긴 했는데 작두까지 샀어요? 못 샀어요. 저 작두 없으면 어떻게 써요? 먼저 샀잖아요. 스캔 스냅 저보다 먼저 샀어. 제가 먼저 샀어요. 언제 그때. 사셨는데요? 엄청 먼저 샀어요. 그래서 아, 제가 말했어요. 연도를 얘기하셔야 돼요. 지금 내가 빠르냐? 저 그치. 2015년에 샀는데. 스캐너도 나이 따져요 지금? 그러니까 그러겠네. 그 약간 뭐라고 해야 되지? 누가 먼저 샀는지 따져야죠. 부심이 있나요? 아 이거 저 그거는 있어요. 제가 네. 예전에 책을 스캔해가지고 드랍박스에 넣어놓고 평생 안 읽고 있거든요. 지금 이게 어딨지? 아무튼 제가 좀 이따 찾으면 알려드릴게요. 근데 그러면 작두 없이 스캔 스냅으로 어떻게 스캔을 하세요? 그때 그래서 그거를 자르기 위해서 엄청 노력했어요. 커터 칼로요? 커터 칼로도 해봤는데 커터 칼로는 이제 몇 번 하면 칼이 무뎌져서 네. 막 휘어져요. 그래서 그때 여동생이 무슨 그 롤러? 뭐라 소잉이라 그러나? 네 롤러. 아, 그러니까 소잉이라고 롤러 이렇게 커터. 옷 하는 분들이 쓰는 네. 롤러가 있어요. 동그란 칼. 네. 그래서 그걸로 하니까 진짜 잘 되더라고요. 음. 근데 이제 걔도 약간 어긋나긴 하는데 아 근데 이따만은 작두를 집에 놓을 수 없잖아요. 집도 좁은데 그렇죠. 걔도 롤러로 해서 잘 되긴 했어요. 어차피 이 책 버릴 거니까 저는 책 스캔하고 버릴 작두보다는 거니까. 훨씬 작은 솔루션이네요. 네. 그래서 그때 맞아요. 근데 그 롤러 동그란 피자 칼처럼 생겼어요. 네. 네, 근데 그걸로 하려면 어차피 한 권을 못 하고 한 권이 두꺼우면 한 3, 40페이지씩 여러 개로 나눠서 자르고 아, 저랑 또 다른 세계를 다른 길을 걸어오셨네요. 그러네요. 저는 그냥 스캔 스냅이 제일 유명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모르겠어요. 지금은 모르겠는데 한국에 유통된 것 중에 스캔 스냅이 제일 좋은 스캐너였거든요. 저는 이거를 혼수로 이제 아내랑 얘기를 하면서 왜냐면 아내도 책이 많고 저도 책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책을 없애겠다는 약속을 하고서 산 게 이제 스캔 스냅이었어요. 그때. 근데 저는 그때 환율이 싸서 직구를 했었어요. 아, 직구가 별로 의미가 없긴 했는데 직구를 해서 그게 좀 기억에 남아있고 그거랑 작두를 같이 샀죠. 작두는 이제
책을 자르는 건데 네 이게 꼭 필요합니다. 왜요? 그러니까 책을 자르면 책등을 날려버려야 되잖아요. 그러면 낱장이 되는 거죠. 낱장체로 스캔하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스캔을 한 책을 스캔한다고 하면 스캐너의 뚜껑을 열고 책을 엎어놓은 다음에 뚜껑으로 누른 다음에 복사 버튼을 누르잖아요. 근데 이거를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하면 한 페이지 하는데 10초쯤 걸린다고 하면 300페이지를 하기 위해서 3000초가 필요한 거죠. 그럼 50분 정도를 그 행위를 하고 있어야 계산이 빠르시네. 감사합니다. 근데 이제 스캔스냅 같은 거는 이제 낱장 스캔이 가능하니까 그런 작두로 양면이 동시에 되죠, 우선.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옛날에 쓰던 이게 되게 엄청나게 큰 스캐너들은 이제 평판 스캐너고 그 다음 세대에 나온 게 그 복사기에 같이 붙어있는 스캐너 있거든요. 거기에 보면 한 10장까지가 들어가요. 좋은 이제 복합기 들어간 10장 정도 들어가고 그런 스캐너가 있었고, 그리고 아예 책을 스캔하기 위해서 따로 나왔던 게 스캔스냅 같은 건데 이거는 이제 급지로 한 50장까지 들어가요. 그러니까 우리 작은 책 같은 경우는 50장 넣으면 이제 한 번에 50장 쭉 하고서 다음 50장 또 넣고 50장 쭉 하고 이런 식으로 해야 되는데, 그걸 하기 위해서 책을 일단 잘라야 되는 거죠. 스캔스냅이 생긴 게 보면 잉크젯 프린터처럼 생겼어요. 그래서 맞아요. 위에 종이를 놓으면 잉크젯 프린터 나오듯이 그냥 쭉쭉 하면서 밑에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자르는 게 중요해요. 저 지금 책 찾았어요, 제 거. 2012년에. 엄청 많이 사셨네. 전 2015년인데. 그래서 S3에 저장해놨는데 하나도 안 읽었어. 이게 스캐너의 부작용이죠. 네. 스캔을 해놓고 끝이야. 안 읽어. 12년이면 12년 어디 살았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그때쯤에는 되게 갖고 싶긴 했거든요. 그러니까 갖고 싶었던 역사는 되게 오래돼요. 근데 집이 좁아서 살 수가 없었던 거죠. 그거 놓을 자리도 없고 작두 놓을 자리도 없고, 물론 작두는 진짜 커서 사실 좀 애매하긴 해요. 그러니까 크고 무거워요. 너무 맞아요. 네. 작두가 진짜 집에 놓을 물건이 아니야. 그래서 저가 이거 샀던 이유가 뭐냐면, 스캔스냅 산 게 그때도 일본 쪽 블로그 번역하면서 보고 있었거든요. 일본에 완전 대유행이었어요 그때. 일본에 진짜 대유행이었어요. 일본의 그 스캔스냅이 양면 스캔하는 게. 네. 그래서 아이패드도 그때 막 나와가지고 아이패드로 책 읽으려고 했었죠. 그래서 맞아요. 어도비 OCR도 그때 막 돌렸어요. 어도비 OCR 진짜 잘 됐어요. 그래서 스캔해서 이걸 이미지로 만들면 PDF가 50메가 넘게 나오거든요, 책 한 권이. 근데 그렇죠. OCR을 돌리면 7메가로 줄어들었어요. 그게 OCR 때문은 아니고 최적화 작업 같이 해서 그런 거긴 하죠. 그럴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거를 사실 라이트 닥스 첫 번째 미더에서 살짝 얘기를 했었어요. 네. 기억나시나요? 잘 기억 안 나요. 그때 뭐 완전 다른 주제긴 한데 벌써 2년 그 전 얘기니까. 발표 자료 안에 보면은 중간에 주의라고 돼 있는 부분이 나오거든요. 이렇게 빨갛게 주의로 엄청 크게 써놨어요. 그 다음이 이제 책 스캔하는 과정이 나오는 건데 일단 책이 있잖아요. 그러면 책을 이렇게 한번 좀 펼쳐놓고요. 뒤집은 다음에 뭘 하는 거냐면 칼질을 하는 거예요. 왜냐면 이게 왜 중요하냐면 작두로 해도 한 번에 안 돼요. 아, 그쵸. 네. 너무 두꺼워서. 한 150페이지, 200페이지 정도로 미리 한번 잘라야 돼요. 저게 왜 그냥 부연 설명을 잠깐 하면, 작두는 어쨌든 칼을 위에서 아래로 내리면서 자르는 건데, 이제 약간 단두대처럼 단두대도 보면은 날이 사선으로 돼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맞아요. 날이 조금씩 들어가는 그걸 조금씩 들어가야지 힘이 적게 들어가니까 작두는 그런 식으로 동작을 하는 건데, 두꺼우면 앞부분이 먼저 눌리니까 뒷부분이 일어나요. 맞아요. 그러면 책이 약간 비스듬하게 잘려요. 작두로 처음에 자를 때 기대하는 거는 완벽한 직선으로 잘릴 거야 라고 기대하고 딱 자르는데, 자르고 나서 보면은 이게 어긋나기 시작을 하는데, 그게 두꺼울수록 많이 어긋나요. 훨씬 뜨는 비율이 늘어나니까.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한 500건 정도 스캔한 것 같은데, 와. 이걸 하면서 노하우가 생기는 거죠. 한 몇 장 정도 해야지 이게 일어나지 않고 잘리겠구나 하는 건 500번 했으면 업자네. 그렇잖아요. 이게 돈 받고 판 거 아니야? 이제 쌓아놓고 보진 않는 거죠. 제가 이따 얘기할 부분이 한데, 아무튼 근데 그 스캐너랑 작두를 놓을 공간이 없으면 책은 어디다 놨어요? 책이 이제 없어지고 있는 거죠. 버리는 거죠. 한 권씩 그게 아니라 그 두 개를 놓을 공간이 없어서 못 샀다고 하셔서. 결혼 전이니까. 책이 있으니까 없는 거죠, 공간이. 그러니까 빨리 사서 책을 스캔하고 버리고 그 공간을 근데 앞에 쓰는 거 아닌가요? 뒤에서도 얘기하겠지만 그렇게 되진 않아요. 그렇게 네. 마법같이 일이 잘 풀리진 않습니다. 그래서 낙교님은 그나마 뭐 그렇게 하기라도 했네. 저는 결혼하면서 와이프가 책을 안 버려가지고 내가 다 스캔해주겠다, 책 좀 버리라 했더니 와이프는 또 싫어해, 그런 거를. 맞아요. 책은 종이로 있어야 되는데 네. 차라리 전자책 스캔하는 그래서 사람이 낫지. 얼마 전에도 얘기 나왔는데, 츤도크라고 일본에서 츤도크란 말이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책을 사기만 하고 안 보는 사람들 얘기하는 거예요. 책을 무조건 츤이
쌓는다는 의미거든요. 책을 그냥 쌓아놓기만 하는 사람들 얘기 나오는데 이게 사실 제일 비싼 취미죠. 그렇죠. 부동산도 필요하고. 부동산이 필요하죠. 근데 대부분 물건을 모으는 거는 부동산이 필요해요. 네. 스피커는 하나하나가 비싼데 그걸 모아놓는 공간이 필요해요. 아니 그래서 보통 그 사람들은 기변을 하죠. 네. 그 자리에 그대로 그 이제 자리에 다른 바뀌니까. 기기를. 근데 맞아. 진짜 좋아하는 사람들은 다양한 스피커를 진열을 해놨더라고요. 앞에다가. 플러그만. 예, 그러면서 갖고 와서. 액션 영화는 이 스피커로 들어야 돼. 뭐 아. 이러고 클래식 음악은 이거야. 뭐 이런 사람들도 네, 있고. 그렇군요. 어쨌건 좀 설명을 네. 진행해 보면은 이렇게 일단 잘라요. 두 개로 지금 한 300페이지짜리인데 두 개로 자른 거예요. 일단 책을 그 유튜브로 다음에 찍어야 되겠는데? 저는 그러니까 옛날에 대학 교재 분권하듯이 자르는 거죠. 예. 이게 작두인데 제일 싸고 유명한 작두예요. 자꾸 이거- 좋은 거 사셨는데? 이거 한 15만 원 그래요? 정도 하거든요. 근데 이게 누르는 게 좀 약해 보인다. 근데 말에 좀 자세히 어폐가 고정하는 제일 거. 싸고 유명한 그러니까 작두가 좋은 게 일제들이 있어요. 네. 걔네는 30만 원씩 하고 옆으로 딱 세워서 어디 넣을 수 있고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근데 그걸 사기 참아. 왜냐면 그거 사기 힘든 게 이게 되게 무거워요. 무거워. 네, 맞아요. 되게 무거워서 배송비를 하면 2배가 돼요 가격이. 그래서 그걸 차마 못 사고 맞아. 한국에서 파는 제일 유명한 걸 산 거예요. 아. 이게 YG858이라고 아마 모델명이 이거 있어. 전에 회사에서도 있었잖아요. 네. 기억나시죠? 전에 그건 회사에서도 더 컸던 것 같은데. 아 맞아 이게 두 개가 있어요. 같은 작은 게 모델이고 크게 있고. 네. 책을 고정시키는 뭔가 판이 네. 굉장히 튼튼해서 아, 그래도 혹시 밀려요. 스마트데이 입사 이유가 그거 쓰려고. 아니에요. 작도 좋은 거 쓰려고. 거기도 만화책 스캔하려고 했던 거 아니에요? 네네. 거기도 만화책 스캔. 초기 저는 덕분에 제 책 스캔 좀 했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여기다가 자른 책을 고정시키는 거예요. 이게 이쪽 앞쪽도 고정시키고 옆쪽도 이제 당기는 게 있어서 그 당기는 맞춰서 고정시키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작두를 내리면은 이렇게 책 등이 나가는 거죠. 근데 네. 이게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게 얼마만큼 해야 되는지가 굉장히 중요해요. 맞아요. 왜냐면 너무 깊게 하면은 본문이 본문이 잘리는데 잘리고. 그렇게 보통 안 돼요. 근데 이제 너무 얕게 하면은 이게 왜냐면 책 본문을 최대한 살리려고 얕게 하잖아요. 네. 얕게 하면은 접착제가 남아요. 본드, 그래서 본드가. 이렇게 쭉 책을 한번 쭉 훑었을 때 안 떼어진 페이지들이 생기거든요. 그러면 스캔이 잘 안 돼요. 그렇겠네요. 자동 급지인데 걸리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굉장히 노하우가 필요합니다. 한 500거 정도 근데 하면은 책을 다시 조립하려고 하신 거예요? 아니 조립 안 하죠 저는. 그래요? 저는 그래서 최대한 많이 잘라버렸는데. 맞아요. 본문 안 날라가기 어차피 최대한 버릴 많이 자르면 거니까. 돼요. 예. 근데 이게 책마다 느낌이 다르니까 일괄적으로 할 수 없는 게 좀 힘들어요. 그러니까 매번 본문 어디까지 들어간 대충 확인한 다음에 집어넣어서 잘라야 되는 거죠. 저도 처음 작두 쓸 때는 이게 조금이라도 더 남아야 원본이 보존된다라는 생각 때문에 근데 그러면 다 들러붙어요. 사실 이미 사본인데 네. 맞아. 최대한 원본이랑 비슷하게 남기고 싶다라는 것 때문에 그렇게 하니까 이제 계속 접착제가 남더라고요. 그럼 이제 이렇게 아름답게 책이 쭉 낱장으로 분리가 되는 거죠. 이게 이제 제가 아름답지 않네요. 책을 제 좋아하시는 입장에서는. 분들은 네. 마음이 아프기 때문에 저게 무슨 짓이냐. 책에게 감히. 그 다음에 이제 스캔 스냅을 준비하고요. 스캔 스냅에다가 이제 집어넣으면은 이제 저는 어떤 식으로 작업하냐면은 보통 한 10권 넘게 자르는 작업을 먼저 해요. 그 다음에 책을 뒤집은 다음에 거기서부터 50장씩 다 이제 따로 하면서 겹쳐 놓는 거죠. 그 다음에 쭉쭉 넣으면서 이제 작업을 해요. 근데 이게 조금 힘든 것 중에 하나가 자동 급지인데 결국에 이걸 하고 있으면 딴짓을 못 해요. 그렇겠죠. 네, 이걸 지금 50장씩 하고 있으면 10권 정도 하면은 그래도 이 준비하는데 한 1시간 들고 이 스캔하는데 1시간 들다 치면 2시간 동안 아무것도 못 하는 거예요, 사실. 왜냐면 50장씩 자동으로 되지만 다음에 또 넣어줘야 되고 그리고 생각보다 엄청 빨라요. 지금 이게 지금 그냥 일반 IT 서적보다 조금 작은 책인데 이 정도면은 50장 되는데 3분 정도 안 걸릴 거예요. 스캔 속도 진짜 빨라요, 스캔 스냅이. 그러면 이제 딱 뭔가 딴 거 하려고 뒤돌아왔다 오면 잘했어. 사실 저런 게 빠르긴 한데 애매한 빠름이에요. 맞아요. 아예 느려서 2시간이면 그동안 딴 걸 하면 되는데 네, 맞아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오래 걸리고 그리고 또 하나의 장벽이 이거 다 한 다음에 따로 저장을 하고서 그리고 이제 또 OCR 돌려야 되는 거죠. 저장할 때도 이 책마다 따로따로 해야 돼요. 그 최적의 설정이 또 다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책을 흑백으로 할지 블랙 화이트로 할지 아니면 컬러로 할지 다 정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거를 일괄적으로 정하는 게 거의 불가능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삼독 인쇄 이런 것도 있잖아요. 네. 그런 것들은 거의 그레이로 했어요. 삼독 인쇄를 컬러로 하면은 너무 손해가 많거든요. 손실이. 좀 열심히 하셨네. 저는 그냥 그러네. 컬러로 했는데. 컬러로 하면 느려요. 아, 그러니까 3도 때문에 컬러를 써버리면은 이게 훨씬 더 뭐라고 해야지? 색 공간을 많이 쓰는 거죠. 예. 근데 그레이 컬러만 쓰면은 256만 딱 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용량상 이점이 있다라는 얘기를 하시죠. 용량도 이점이 있고 PDF 자체가 느려져요.
그런 이게 것 자체가 때문에. 사실은 PDF가 그 소위 말하는 원본 PDF가 아니잖아요. 네. 텍스트 PDF가 아니기 때문에 이미지 처리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느려요. 그래서 OCR 아까 얘기하셨던 OCR 안 돌리면 최적화가 안 돼 있어서 기본적으로 아이패드 미니에서 못 봐요. 느리거든요. 그 낙교님이 먹통된 조금 데가 더 많아요. 완벽주의자였으면 일단 컬러로 스캔을 하고 그다음에 PDF의 색 공간을 3도로 맞춰서 하셨을 수 그렇게 있을 것 하기 같아요. 힘들어요. 그게 정확히 모르겠는데 이 네. 소프트웨어 설정 같은 것 때문에 네네. 그런 식으로 다시 이제 그 기존에 포맷했던 무슨 스캔했던 그 환경을 맞추는 게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거 OCR 프로그램 다 써봤거든요. 네. 다 써봤는데 내가 원하는 최적 환경이 거의 안 나왔었고 결국에는 어도비를 어도비. 샀던 게 그것 때문이긴 해요. 아크로벳이 진짜 짱이에요. 네. 확실히. 설정도 그렇고. 그럼 다른 것들을 쓰면은 그 뭐지? 그 ABBYY. ABBYY 그거 있잖아요. 그거 많이 주거든요 살 때. 근데 그걸 쓰면은 책이 엄청 무거워요. 그러니까 그 아이패드 미니 같은 데서 네. 넘길 때 좀 로딩 타임 길어진다고 하는 게 되게 많아서 그걸 포기했어요. 그래서 결국엔 아크로벳이 답인 것 같다. 아니면은 OCR을 포기하시면 돼요. 어크로벳으로 근데 파일이 되게 많이 생성되잖아요. 그 이제 북스캔을 여러 건을 하면 네. 뭐 예를 들어서 10건만 하더라도 최소한 뭐 10개 PDF가 생기는 건데 그쵸? 네. 그걸 OCR을 다 수동으로 돌리면 되게 피곤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맥 미니를 따로 사서 네. 어떻게 자동화했어요? 자동화는 어떻게 했어요? 그 애플 스크립트로 자동화를 했죠. 잘 애플 돼요? 스크립트가 뭐 특정 버튼 누르는 맞아요, 기능이 맞아요. 있으니까. 그러니까 어크로벳도 보면 음. 자동화를 위한 API가 하나도 없어요. 네. 그래서 결국에는 그러니까 어도비에서 CLI로 뭔가 하는 걸 만들었던 것 같은데 프로젝트가 제대로 진행이 안 돼 있는 것 같고 그런 거 이제 공개가 안 돼 있었고 네.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아까 얘기한 이제 뭐 클릭하는 걸로 해야 되는데 애플 스크립트로 그걸 하는 게 정말 힘들긴 했어요. 왜냐면 애플 UI가 다 만든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게 그 뭐라고 해야 되지? 원래 있었던 기본 UI를 쓰면은 잡히잖아요. 그게 어떤 버튼인지. 어도비가 만든 UI가 자기네들 자체적으로 네. 만든 UI라는 거죠? 그래서 안 잡혀요. 이게 어떤 UI인지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아. 클릭을 상대 위치로 적당하게 우와. 클릭을 하셨구나. 추정으로. 와. 애플 스크립트는 그냥 간단하게 생각하면은 맥 OS랑 맥용 어플리케이션이 서로 소통할 수 있는 API를 할 수 있는 스크립트예요. 그러니까 에버노트도 에버노트만의 애플 스크립트가 있어요. 그런 거를 애플 스크립트를 호출하면 그 내용들을 API처럼 CLI에서 그냥 가져올 수가 있거든요. 네. 근데 아도비는 애플 스크립트를 단 하나도 지원하지 않아요. 와. 그래서 모든 거를 시스템 이벤트로 해야 돼서 마우스 클릭 이런 걸 하신 거고 네. 제가 전 회사에서 애플 스크립트로 막 삽질을 할 때는 엔터키 같은 걸 많이 썼어요. 탭과 엔터 이런 거의 조합이랑 그리고 시간. 단축키 호출, 시간 뭐 이런 걸 이용해가지고 얼만큼 걸릴 거다라는 거를 해서 그동안 슬립하고 기다리고 그래도 윈도우즈보단 나아요. 윈도우즈는 윈도우즈는 사실상 자동화가 클릭. 그 MS가 직접 해주는 게 하나도 없으니까. 그렇죠. 그건 진짜 프로그램 만들어 내가 특정 좌표 누르고 그렇게 그래서 해야 되죠. 그걸 해주는 프로그램 또 따로 있는데 네. 이거는 이제 애플 스크립트랑 완전히 상황이 다른 게 여기는 API조차도 하나도 없는 거죠. 그래서 그런 애들은 화면을 보고 하는 기능도 있어요. 그쵸. 화면에 네, 이런 화면에 그림이 요런 나오면 그림을. 엔터 눌러라 뭐 이런 식으로. 그런 애들이 그걸로 많이 쓰잖아요. 자동 사냥 프로그램. 네. 그 예전에 좌표 그랬죠. 컬러 같은 거 검출해가지고 네. 하는. 그러니까 제가 이것 때문에 삽질했던 가장 큰 부분이 이게 어떤 상태인지 판단이 안 되는 거예요. 스캔을 하는 동안에는 먹통이 맞아, 되거든요. 맞아. 그럼 먹통이 돼 있으면 스캔 중이다라는 식으로 이제 인식을 시켜서 기다리는 거죠. 근데 이 끝났을 때 이게 프로그램 상태가 좀 이상해져요. 그래서 무조건 끄고서 다음 파일 다시 스캔하도록. 아크로벳이 좀 그 시절에 네. 불안해서 네. 그걸 하면 내가 이거 돌려놓고 다른 작업 할 수가 없었어요. 맞아. OCR 그런 돌리면. 것도 있어요. 되게 잘 꺼져요. 그리고 그리고 그 문서 상태에 따라서 잘 꺼지고 이것도 완벽하지 않은 게 똑같은 문서를 스캔했는데 한 번 꺼졌다가 또 다음에 할 땐 또 잘 돼. 약간 랜덤한 요소가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전 아도비가 다 그런 것 같아요. 저 플래시 자동화 할 때는 주기적으로 재부팅을 했어요. 맞아. 그것도 스크립트 그 애플 맥북에는 맥 미니에는 기본적으로 껐다 켜졌다 하는 걸 넣을 수 있게 돼 있어서 네. 새벽 4시에 끄고 5시에 켜지게 해놓고 당연히 하나 변환할 때마다 모든 아도비 관련된 프로그램을 다 끄고 다시 와. 그게 켜고 뭐 반복하고. 변화하셨던 건지 얘기해 주셔도 좋을 것 같은데. 플래시 애니메이션 변환한 플래시로 그 회사는 어쨌든 애니메이션을 만드는데 옛날부터 전통적인 방법이 플래시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애니메이션을 만드는 거였는데 그거를 동영상으로 변환을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액션 스크립트를 그때 쓰는데
액션 스크립트를 사람마다 다르게 써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무한 루프를 만드는 분들이 가끔 있었어요. 애니메이션 상에서. 네. 그러면 영상 변환이 안 돼요. 그렇겠네요. 그러면 이제 그런 애들은 근데 그냥 재생을 해보면 아무 문제 없이 끝까지 가거든요. 우와. 그래서 그런 식의 에러 처리들을 하기 위해서 분기만 한 5-6개가 있었어요. 애플 스크립트로 그 분기 5-6개 하면서 그리고 이거는 약간 그런 힘들게 거잖아요. 보냈죠. 경험적으로 쌓여야 그렇죠. 되는 경험치. 재료를 찾는 거예요. 경험치예요. 이건 순전히 경험치예요. 그래서 이 스크립트를 만드는 데까지는 꽤 오랜 시간이 걸렸는데 지금은 잘 안 써요. 쓸 이유가 없어졌어. 왜요? 점점- 왜 쓸 이유가 없어졌어요? 그냥 리디에서 나오니까 웬만하면. 그리고 안 나오면 그리고 리디에 이제 나오니까. 스캔 한창 할 때는 그때 아이패드 막 나오고 네. 나는 책을 전자로 읽어야지 막 이런 생각을 하던 때인데 음. 한 6년 지나니까 시들해졌어요. 없으면 그냥 종이책 사서 읽지. 그 귀찮음을 알아서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막상 스캔해놓고 안 보는 걸 아는 거지. 내가. 저도 거의 그렇고 그러니까 이게 약간 스캔을 시작하고 싶은 욕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잘 생각해야 되는 게 이거 자체가 취미 생활이라는 인식이 필요해요. 그 자체가 내 생활의 상당한 부분을 네. 뺏어가고 그리고 막상 책은 안 읽게 되고 그래서 이거 자체를 한다는 좀 그게 필요한 것 같아요. 이건 사실 스캔은 자료를 모으는 과정이에요. 네. 사실상 네. 그 현실에 있는 물건을 디지타이즈를 하는 과정을 하는 거라서 그거랑 책을 읽는 거랑은 또 완전 별개 작업인 것 맞아요. 같아요. 좀 그렇군요. 이제 빨리 넘어가 보자면 OCR 구글 비전으로도 해보셨어요? 예, 전 전 안 해봤어요. 이쪽이 무료라서 이쪽을 많이 써봤어요. 아 그래요? 시도를 계속 했는데 잘 안 돼요. 음. 이게 구글 비전은 어쨌든 현실에 어떤 사진을 갖고 하는 걸 많이 하다 보니까 특히 책이나 이런 건 거의 안 되고 한글은 더더욱 안 되고 아. 특히 폰트가 뭐냐에 따라서 변환하는 방식이 다르고 특수 문자 따옴표 같은 거는 네. 정말 못해요. 음. 그래서 생각보다 어쩔 때는 정말 잘 되거든요. 어쩔 때는 한 페이지가 되게 잘 돼요. 지금도 구글 드라이브에다가 이미지 올려놓고 구글 도큐먼트로 변환하기를 누르면 네. OCR을 해줘요. 어. 근데 그걸 해서 해보면 참 안 돼요. 아. 되게 영어는 잘 되는 편차가 큰가 보군요. 영어를 안 넣어봐서 영어는 모르겠는데 근데 어크로벳도 그렇게 잘 되진 않아요. 잘 되진 않고 그리고 몇 가지 문제가 있는 게 아까 최적화를 한다고 했잖아요. 설정하기에 따라서 걔가 폰트를 다 뭉개버리거든요. 폰트를 글자처럼 다 뭉개는 식의 어떤 렌더링을 하는 것 같아요. 아, 예. 그래서 많이 바뀌어요. 그래서 가끔 보면은 이미지가 폰트 변화하면 다 깨지는 경우가 생겨요. OCR을 하면서. 그리고 완전 이미지만 있는 페이지 같은 것들이 네. 잘 다운돼요. 아, 그런 것들을 좀 고려해야 돼요. 요즘에는 OCR도 약간 아크로벳의 OCR이랑 구글 비전이나 이제 여기 써주신 아마존 OCR이랑 좀 다른 거긴 해요. 그쵸. 어도비는 기본적으로 뒤에 PDF 이미지를 깔기 때문에 OCR이 완벽하지 않아도 네. 보는데 아무 지장이 없잖아요. 맞아요. 검색할 때 약간 네. 도움이 되는 정도? 구글 비전이나 이런 건 아예 이제 아까 말한 대로 문서 변환용이니까 아마존이 내놓은 텍스트 트랙트는 저건 심지어 내가 오프라인 종이 폼에 미국의 그 W3 네. 세무 계산 폼 있잖아요. 거기에 이름 쓰면 그 란을 찝어가지고 내가 이름은 뭐고 뭐 이거를 인식해주는 용도라서 이해했어요. 네. 그 PDF에서 텍스트 익스트랙트 같은 거라는 거죠? 이미지로 그렇죠. 알고 있어요. 저는 이게 어떤 거요? 아마존 거요? 예. 아무래도 그 텍스트 트랙트 어쨌든 이미지를 가지고 PDF를 가지고 그걸 단순 OCR을 돌리는 게 아니라 거기에 표가 있으면 표를 인식해서 DB 네. 형태로 만들어주고 폼이 있으면 이 폼에 이 이름이 뭐라고 입력했는지 인식해주고 약간 이런 식이에요. 그냥 단순 OCR 넘어간 거죠. 이게 원래 그러니까 크롭에서 저는 이제 빡세게 안 써서 모르겠는데 스캔 전문 프로그램들에서는 원래 그런 게 다 있긴 해요. 그러니까 진짜 제대로 그 OCR을 하려면은 그 OCR 하기 전에 다 체크를 해야 돼요. 이건 표고, 이건 텍스트고, 이건 이미지를 다 체크해서 거기 최적화된 방법으로 OCR을 하거든요. 네. 근데 그렇게 하는 건 불가능하죠. 근데 이제 아까 얘기하셨던 텍스트 트랙트 같은 경우는 걔가 알아서 찾는 거긴 하죠. 기본적으로. 표면 이건 표다. 근데 이제 그런 건 아니었고 옛날 프로그램들은 보면은 다 있긴 해요. 그게 왜냐면 그렇게 안 하면 깨지거든요. 막 그렇죠. 이미지를 텍스트인 줄 알고 막 OCR 해버리면은 뭐 스택에서 이상하게 되거든요. 아무튼 그런 것도 있었고. 아마존 거 아마 한국어가 안 될 거예요. 네, 안 돼, 안 돼. 아, 그렇겠죠. 영어만 되고. MS에서 이번에- 엑셀에 그 카메라 기능 넣은 건 아세요? 아, 예. 그런 것도 있어요. 표 찍는 거요? 네, 표 찍는 예. 것도 생겼어요. 맞아요. 봤던 것 같아요. 그런 식으로 OCR이 그런 점점 애들은 많이 되게 쓰고 특화돼 있지. 있으니까 난 표만 할 거야 이러니까 그렇죠. 오히려 더 잘 되는 것 같고 사람도 의도적으로 표만 스캔하니까 근데 뭐 한글도 곧 들어가지 않을까요? 이번에도 한글 뭐 나오지 않았어요?
이게 아마존이야? 아마존 그 음성 폴리? 변환, 음성 합성이랑 폴리 맞나요? 폴리랑 그러니까 텍스트를 음성으로 말해주는 건 예전부터 있었고 내가 음성 파일에서 텍스트 추출하는 거 한글 그게 이번에 됐거든요. 한글 나온 거죠. 네, 예. 근데 이제 구글 쪽에서도 뭐 해주는 게 있긴 한데 구글 쪽은 워낙 API를 제대로 신경 안 써주니까 근데 아마존 거는 좋은 게 제가 예전에 리빌드 FM 일본어 것도 돌렸거든요. 네. 네, 근데 이제 정확하지는 않은데 근데 그게 좋은 게 뭐냐면 아마존 거는 실시간으로 돼요. 음성 파일을 들어오고 있으면 그 실시간으로 텍스트로 변환할 수 스트리밍으로 인식이 돼요. 스트리밍 인식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아니 CS 전화를 한다 그러면 CS로 내가 막 말하고 있는 게 실시간으로 텍스트로 변환할 수 있는 그런 거 좋네요. 그게 한국어가 이번에 들어갔더라고요. 이건 빨리 이거 우리가 할 얘기가 많은데 뭐 마음이 간단히 이건 그냥 정리하자면 저작권 같은 경우는 내가 내 책 사서 내가 내 거 스캔해서 하는 거는 저작권에 전혀 상관없고 그걸 친구한테 공유해주면 안 되고 네. 그래서 예전에 이거 스캔하던 업체들이 다 망한 이유가 이것 때문이에요. 그렇죠. 네, 이거 애매한 요소가 있어서. 지금도 있긴 한데 지금 합법적인 식으로 했던 거는 내가 가서 거기는 스캐너에서 스캔을 하는 거 그렇게 지원을 해준 데가 있는 것 같긴 한데 사실은 내 그것도 노동력을 힘들죠. 쓰지 않아도요? 내 농력을 쓰는 거죠. 거기는 스캐너만 쓰는 거죠. 아 스캐너 네. 기계만. 네. 그렇게 빌려주는 경우도 있는데 지금도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예전에 이제 한참 얘기 많았을 때 네. 그런 식으로 하면 합법이다 하라고 해서 그리고 어쨌든 이게 돈이 안 된 이유가 있어요. 어차피 그래 스캔하던 사람이 점점 열심히 안 해. 그래서 점점 이 회사의 서비스를 사용 안 하는 거지. 그래서 망한 거. 지칠 수밖에 없어요. 그쵸. 힘들어요. 네. 책 읽을 때는 뭐 쓰세요? 저는 아이패드 쓰고요. 저도 예전에 책 읽으려고 아이패드 미니도 사고 중간 사고 12.9인치도 사봤는데 아이패드는 책 읽으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 왜요? 그냥 왠가 딴짓 다 하고 하다 보면 주의력 분산이. 뭔가 화면도 밝아서 네. 내가 이 기기로 다른 걸 할 수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무슨 짓을 해도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리디북스 최근에 저는 페이퍼? 네, 페이퍼 초기 버전 300ppr짜리인데 그게 딱 좋아요. 책 읽기에는. 네, 킨들도 좋은데 킨들은 한국에서 못 쓰니까 근데 진짜 책 읽는 목적에는 딱 맞는 것 같아요. 근데 개발책 읽는 용도는 또 안 맞아요. 왜요? 소스 코드나 이런 것 때문에 개발책 읽는 용도는 그냥 PDF에 아이패드가 짱이고 예. 그냥 소설이나 이런 텍스트 많은 책들은 저는 전자책이 제일 좋았어요. 저는 패드 쓰는 이유가 저는 OCR을 결국은 안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전 책을 읽으면 그걸 요약을 해서 따로 정리한 뒤 그 책을 버리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그 리디 페이퍼 같은 애들은 거기서 읽고 거기에 뭐 밑줄을 치고 하는 모든 인터페이스가 너무 느리고 불편해요. 네. 그래서 못 쓰겠더라고요. 근데 말씀하셨던 그 약간 정신이 분산되는 거는 어쩔 수 없어요. 그거는 계속 생기는 것 같고. 그쵸. 그래서 이번에 갤럭시 폴드 그걸 보는데 그거 보자마자 든 생각이 야 저건 리디북스용인 것 같은데? 약간 그런 생각이 들죠. 차라리 그럴 수는 있겠네요. 그 정사각형이잖아요. 그래서 일반적인 책을 보기는 좀 애매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차라리 리디 같은 거 보기는 괜찮지 않을까 싶기도 하네요. 학교님도 이거저거 많이 쓰시잖아요. 저는 많이 써봤죠. 저는 CP랑은 좀 비슷하기도 하고 다르기도 한데 아니 완전 달라요. 저도 아이패드 프로도 있고 민도 있으니까 근데 프로로는 거의 안 읽었었고 원래 프로로 샀던 것도 A4로 스캔한 걸 보고 싶다는 니즈가 있긴 했죠. 근데 현실적으로는 프로는 진짜 커요. 프로는 진짜 커서 우리가 보통 IT 서적? B5보다 조금 작은 판형 정도를 스캔을 하면은 여백 자르면은 옆으로 놓고 2페이지 보는 게 돼요. 와. 저도 그거 하려고 12.9인치 샀던 거예요 사실. 저는 A4 보기 위해서 산 거긴 하지만 네. 아무튼 그래서 실제로는 더 좀 애매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아이패드 미니가 제일 좋은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좀 시도했던 것 중에 하나는 그 뭐라고 하지? 이 휴대폰이랑 태블릿 사이에 있는 걸 패블릿인가? 네, 한때 패블릿. 그런 말 썼었죠. 네. 샤오미 미믹스를 썼던 적이 있거든요. 샤오미 미믹스가 딱 패블릿 사이즈예요. 네. 근데 이거는 좀 실패를 했던 게 지금도 많이 후회하고 있지만 주머니 너무 잘 떨어져요. 휴대폰이 크니까. 그래서 계속 떨어지다 결국 깨졌고 그리고 제가 직접 자가 수리도 했었는데 네. 그래도 또 깨져서 아이고. 지금 아예 그냥 버렸어요. 나중에 배터리가 부풀더라고요. 네. 그때 제가 수리를 직접 자가 수리하면 느낀 건데 진짜 허접해요. 샤오미 편이 좋다고 했었는데 이 미믹스가
고급 버전이거든요. 그러니까 고급 계열의 휴대폰이에요. 그 네. 샤오미 라인에서. 근데 뜯어봤을 때 진짜 하드웨어 모르는 사람이 봐도 개판이구나 하는 게 느껴질 정도로 엉망으로 만들어져 있다. 그래서 그 이후로는 이제 좀 포기했었고 돈만 날린 거죠. 소프트웨어도 많이 쓰시잖아요, 낙교님. 소프트웨어는 읽기 위한 소프트웨어. 거의 뭐 아이패드, iOS 계열에서는 굴리더가 제일 좋은 것 같아요. 굴리더가 제일 좋고 거의 그거밖에 안 써요. 저는 굴리더 이름이 바뀌었나요? 같아요. 근데 이번에 뭔가 업데이트한 것 같더라고요. 제가 쓰는 거는 도큐먼트스. 아 그래요? 그건 안 맞아. 써봤어요. 굴리즈가 도큐멘트로 바뀌었을 그쵸, 거예요. 바뀐 예. 거죠. 바뀌었어요? 예, 저 그렇게 아. 알고 있어요. 몰랐어요. 저 도큐멘트 5 쓰다가 저는 굿노트로 넘어갔어요. 그게 이제 펜으로 글씨를 쓸 수가 있는데 맞아요. 그 펜 글씨 인식이 되게 잘 돼요. 그래서 검색도 되고 그다음에 그냥 오히려 펜을 들고 책을 보니까 그 신경 분산이 훨씬 덜 되더라고요. 밑줄을 그쵸. 긋든 아니면 옆에다가 뭘 쓰든. 노트를 하든. 그래서 PDF 그래서 더더욱 리디가 저한테는 되게 별로가 됐어요. 리디는 뭘 쓸 수가 없잖아요, 아무것도. 책 읽다 보면 옛날 종이책도 막 옆에 쓰면서 네, 읽는 분들 맞아요. 많으니까. 그런 느낌을 굿노트가 받을 수 있더라고요. 근데 뭐 그리고 나서 굿노트가 재밌는 게 내가 쓴 다음에 그걸 영역을 지정한 다음에 그걸 텍스트로 변환하면은 옆에 배어 띄워놓고 배어에다가 복사해서 바로 넣을 수 있는 거예요. 인식이 꽤 잘 되니까 그냥 그런 식으로 해서 요즘엔 보고 있어요. 좋다. 다만 이제 요 문구도 복사하고 싶은데 그럼 이제 안 되죠. 지금 OCR을 하나도 안 해놨으니까 그런 건 좀 있죠. 그래서 그냥 저는 전자책이 다 PDF로 나왔으면 좋겠어요. 저도 아니면 그래요. 네. EPUB으로 나오는가. 근데 EPUB은 거기 이제 글씨 쓰고 이런 건 좀 안 되기는 하는데 네. 저도 사실 제일 좋은 리더는 거의 아이북스라고 생각하긴 하거든요. 아이북스가 진짜 좋은 리더긴 아이북스 하죠. 좋아요. 네. 아이북스는 진짜 좋은 게 약간 이거는 얌얌님이 좋아하실 것 같은 부분이기도 한데 기기별로 동기화가 진짜 잘 돼요. 네. 뭐 이건 뭐 리디도 비슷하긴 한데 근데 저는 리디가 저작권 쪽에서 정책 때문에 되게 싫어하긴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기록을 하고 싶을 때 컴퓨터 창에서 리드를 열어놓고서 내가 밑줄 친 것들을 복사해 놓고 싶어요. 근데 복사가 안 되잖아요. 그렇죠. 네. 캡처를 하고 싶어요. 캡처도 막아놨어요. 캡처를 하면 그걸 투명하게 처리해버리거든요. 네. 그걸 찍는 방법이 있긴 한데 FFmpeg으로 그 캡처해버리면 찍히긴 해요. 근데 너무 짜증나는 거죠. 왜 그렇게까지 내가 내 책을 기록하기 위해서 사실 이건 그 책 만드는 업체들한테 대한 불만인데 그렇죠. 보통은 몇몇 불법을 하는 사람들을 막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데 그걸 위해서 수많은 유저를 불편하게 만들지 않거든요. 근데 한국은 이상하게 모든 일단 유저는 범법의 가능성이 있어. 이거 그냥 우리 문화인 것 같아. 모두의 지문을 인식하는 거랑 비슷하게 그냥 일단 다 범법자로 간주해놓고 너 스캔하면 불법이 될 수 있다라는 걸 계속 알려줘야 된다라는 거죠. 그렇게 접근하는 것 같아서 기분 나쁠 때가 되게 많아요. 근데 이거 자체가 이제 그 출판에 종사하는 사람들 다 예전 사람들이라 그런지 생각의 전환이 좀 부정한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단순히 출판사의 문제나 그 업체의 문제도 아닌 게 작가들이 원하는 경우도 많거든요. 네. 그 대표적으로 브런치. 브런치가 그게 원래 복사 기능이 막는 게 없었어요. 네. 근데 그 작가들을 위주로 하다 보니까 작가들이 요구 사항에 의해서 그 카피 페이스트가 못하게 한 거니까 작가랑 출판사랑 이 업체까지 해가지고 셋 다 엄청난 대통합에 뭔가 전환이 일어나지 않으면 쉽지 않은데 제 생각엔 그 전환이 일어날 트리거가 딱 하나 있어요. 아마존이 킨들 가지고 한국 진출하면 그게 돼요 그냥. 왜냐면 아마존이라는 플랫폼이 있고 이제 힘센 애가 있으니까 거기에서 하라면은 그냥 하고 막상 하고 보니까 괜찮네? 이런 인식 전환이 이루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아마존이 진출하면 돈이 들어오면 해결 바뀌겠죠. 사실 뭐 저도 킨들이나 아이북스 더 선호하는 것도 복사 잘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글자 수 제한이 있긴 한데 복사를 막진 않거든요. 근데 그거 자체가 이제 엄청 짜증나는 거죠. 아이북스랑 굿노트는 싱크는 기가 막히게 잘 돼요. 그게 정말 좋아요. 뭐 어디에 뭐 체크해놓고 하면 그거 다 남고 아이북스는 또 특이한 게 뭔가 막 적어놓으면 PDF에 남지 않아요. 따로 남아요. 따로 남아요. 굿노트도 그러는데 이게 PDF 파일 한번 분석해보면 맞아요. 거기에다가 직접 어노테이션 하는 게 말이 안 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파일이 너무 복잡해가지고 네. 그 실제로 PDF 리더만 쓰기는 진짜 힘든 것 중에 하나 그런 부분도 있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군 리더를 쓴다고 해도 실제로는 내 드롭박스에서 걔 군 리더 복사를 해놓고
그걸 보는데 어노테이션 하려면은 이 어노테이션 하는 파일 하나 더 만들겠습니까 물어봐요. 어차피 분리가 돼 있고 이 안에서 또 파일을 만들어서 쓰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시닉스가 거의 안 된다고 봐야 돼요. 거의 포기를 해야 되고, 그래서 이거를 되게 힘든 것 중에 하나가 스스로 잘 정해야 돼요. 내가 어떻게 책을 읽을 것인가 하는 전략을 스스로 짜야 돼요. 리더를 하나 정하면 그 리더를 못 바꾸기 때문에 저는 요약을 하는 거예요. 네. 좋은 전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요약본을 공개할 생각은 없으세요? 그건 다 이제 제 베어에 있고 그냥 그 요약본을 공개하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닌가? 아니 친구들한테 그냥 주는 거죠. 책 읽기 싫은 사람한테. 근데 이건 좀 이건 제가 보는 관점이 많이 적혀 있으니까 되게 사적인 노트라서. 약간 얌얌님은 이거를 원래는 얌얌님 초대해서 얘기하려고 했었는데 노트 사용법 이런 거. 근데 얌얌님 얘기를 들어보면 되게 재밌어요. 그러니까 얌얌님은 어떤 정보를 흡수한 다음에 그 원본 오리지널 소스에 대한 관심은 전혀 없으신 것 같고, 그거는 이제 다 폐기. 네. 그다음 내 체화를 엄청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왜 비파괴 스캐너에 관심이 있으세요? 그러니까 이건 약간 이율배반적이면 제가 익히는 건 그렇게 가야 되는데 네. 원본은 원본대로 남아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더 그러는 것도 있어요. 비파괴 스캔이 뭐죠? 그러니까, 모르는 분들 위해서 설명 좀 해줘요. 그 지금까지 우리가 했던 모든 스캔법은 파괴 스캔인데 일단 파괴적이다. 작두를 이용해서 책을 자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책으로서 기능은 사라지는 거죠. 오히려 노트 같은 느낌이 되는 거죠. 만약에 작두를 이용해서 우리가 필기도구 하나 없이 이 책을 요약하고 싶다라고 하면 작두 하나로 책을 자른 다음에 내가 좋아하는 페이지 몇 개만 남겨놓고 나머지를 다 버리는 식이 되겠죠. 어떤 파괴 스캔이 그런 거라고 한다면 비파괴 스캔은 스캔이 다 끝났는데 책은 온전히 책대로 남아있고 스캔본은 스캔본대로 따로 남아있는 게 이제 비파괴 스캔이에요. 그래서 옛날에 되게 흔하게 했던 방법들이 사람들이 핸드폰 사진기로 책을 찍어서 아이패드에서 보는 이런 거 처음에 아이패드 나왔을 때 300페이지짜리면 300번을 찍어야 되는 거군요. 그렇죠. 이게 저도 많이 해봤는데 할만해요. 어깨가 좀 아프고 어깨가 되게 많이 아프고 목 근육이 좀 제 생각에 거짓말이야. 저는 그럴 정도의 의지와 노력을 들이면 그냥 차라리 책을 읽겠어. 그게 그 시간에 책을 읽겠어. 책이 당장 이렇게 쌓여 있으면 또 안 봐요. 저는 오히려 스캔이 다 끝난 뒤부터 책을 보기 시작했어요. 시피님과 좀 다른 패턴이군요. 왜냐면 저는 이제 집에 책이 하나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최소한 제 책은 하나도 없거든요. 네. 그럼 이제 뭔가 읽고 싶으면 어쩔 수 없어요. 아이패드로 봐야 돼요. 비파괴 스캔 제가 처음 인식한 게 옛날 구글 북스에 맞아요. 다 스캔한다고 공개했던 사진이 비파괴 그냥 페이지를 왜냐면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엄청 오래되고 유명한 책이라 자를 수가 없어서 그때 처음 봤는데 그게 완전 상용화는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예, 안 되죠. 몇 년이 됐는데도. 그래서. 근데 그게 상용화가 안 된다는 거는 좀 미묘한 것 같긴 해요. 그냥 찍어서 이미 기술 자체는 그러니까 기계가 있어서 페이지도 자동으로 넘겨주고 사진도 자동으로 근데 구글도 자동이 아니었어요. 그 옛날에 되게 유명한 거 있었잖아요. 손 막 사람들 손이 찍혀 있어요. 책에. 그래요? 그런 사진들이 있어서 구글이 굉장히 값싼 노동력으로 이걸 넘겨가면 찍고 있구나 막 그랬었거든요. 근데 그거는 진짜 한 10년 전, 15년 전 그때부터도 이제 구글은 목표가 전 세계의 모든 정보를 다 구글 북스에 넣겠다. 책도 지금도 되게 많이 공개돼 있을 거예요. 저작권 끝난 것들은 다 PDF로 아예 구글 북스에서 공개돼 있거든요. 그런 것도 되게 스캔하는 사람들, 뭔가 정보의 아카이브를 꿈꾸는 사람들의 로망이죠. 엄청난 로망이고 구글을 따라하고 있는 거죠. 비파괴 스캔에 대해서 좀 관심 있는 분들 중에는 집에 책이 꽂혀 있는 게 좋아하는 사람들은 근데 이걸 갖고 다니기가 예를 들어서 뭐 1000페이지짜리 내가 국부론을 읽어보고 싶어. 그러면 그걸 못 들고 다니거든요. 어깨 나가요 진짜. 근데 그거 그냥 스캔해서 보는 거는 그렇게 보고 컨텐츠는 그렇게 소비하지만 나는 이 책을 이제 책꽂이에 꽂아놓고 싶다 하는 사람들 또 이제 비파괴 스캔에 관심이 많아서 이거를 전문으로 해주는 업체가 있어요. 평판 스캐너에 거의 딱 붙이듯이 놔가지고 그렇게 해서 스캔해주는데 이제 그런 식으로 하면은 가격이 조금 더 근데 그것도 약간 파괴잖아요. 책을 딱 붙여야 되니까. 예, 약간 그 부분이 좀 일어나죠. 근데 약간 저는 좀 다르게 보는 게 원래 비파괴 스캔은 구글 쪽은 모르겠는데 이 파괴 스캔으로 할 수 없는 범위? 실제로 스캔 앱 써보면은 크기가 A4 정도 넘어가면 안 돼요. A4보다 작아야 되거든요.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디자인 쪽 책들을 스캔할 수가 없어요. 그쵸. 그래서 책은 사실은 비파괴 스캔할 수밖에 없어요. 큰 책들은.
기본적으로 가정용으로 비교했을 때는 물론 네. 뭐 예. 더 큰 게 있을 수도 있지만 빅하게 스캔할 때 그래서 약간 그런 니즈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가정용으로 또 빅하게 스캐너 파는 게 있거든요. 약간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지? 전 스탠드처럼 생겨가지고 네. 위에 사진이 달려 있고 아래쪽에 아. 책 펼치면서 한 장씩 넘기면 이제 걔가 찍고서 네, 자동 네. 변환해주는. 그 CGUR이라고 하는 중국 업체에서 만든 건데 네. 작년에 ET16이라는 모델로 한국에서 55만 원쯤에 판매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와디즈에서 똑같은 게 비슷한 게 올라왔길래 이름이 똑같은데요? 아우라? 예, 아우라도 CGUR에서 만든 와디즈에서 펀딩하고 있는 새 제품이에요. 이거는 지금 얼리버드로 하면 30만 원 정도? 얘네 제품의 특징은 발로 버튼을 눌러서 스캔을 하는 방식이고 손으로 넘기고 손으로 발로 누르면 넘기는데, 찍히는 네, 거군요. 엄지손가락에 플라스틱 뭔가 반지 같은 걸 껴서 네. 그걸로 책을 눌러요. 첫 페이지랑 마지막 페이지가 이런 빅하게 스캔해서 거의 특히 이렇게 카메라로 찍는 쪽에서는 첫 예. 페이지나 마지막 페이지 쪽이 불가능하잖아요. 펼쳐놓고 있을 네.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그거를 누를 수 있는 플라스틱 막대 같은 걸 엄지손가락에 끼울 수 있는 걸 주고 그걸로 책을 펼친 상태에서 페달을 밟으면 사진을 찍고 머신러닝을 이용해서 굴곡을 피고 그 플라스틱을 지워주는 거죠. 손으로 넘겨야 되는 게 너무. 네. 그렇죠. 근데 이제 옛날 방식에 비하면 옛날에 아까 했던 50분 정도 걸리는 네. 거에 비하면 그래도 훨씬 속도가 빠를 거고 그러게요. 그리고 이런 식으로 뭔가 빅하게 스캔은 되게 관심이 많았던 것 같아요. 예전에 봤던 영상 중에 책을 이렇게 90도로 놔놓고 진공 청소기 같은 원리로 책을 어떤 팔이 내려와서 책 한 페이지를 잡고 넘긴 다음에 위에서부터 투명 아크릴판이 하나가 쭉 내려와서 책을 딱 찍고. 누른 네. 다음에 카메라가 찍고 아크릴판 다시 올라가고 그다음에 다시 또 팔이 내려와서 한 페이지 아유, 넘기고 번거롭다. 근데 그거는 보면은 한 권 하는데 한 4시간쯤 걸릴 것 같은데 해놓고 딴 데 가면 되니까 네. 오히려 더 괜찮아 보였어요. 근데 약간 그런 건 있는 것 같아요. 이런 방식이 저는 근본적으로 완벽하진 않다고 보거든요. 왜냐면은 실수하기 쉬워요. 사람이 하면. 무슨 말이냐면 그쵸. 두 페이지를 한꺼번에 넘긴다? 그거를 발견하는 순간 미쳐버릴 것 같거든요. 그래요? 아니, 다시 하면 되지 뭐 미칠 것까지야. 아니 페이지만 사이에 페이지만 도서관 가서 끼우면 보면 되잖아. 되잖아. 아니 그 페이지만 해서 사이에 껴놓으면 되잖아요. 스캔해서. 그러니까 그 페이지 버렸다고 가정해볼게요. 버리면. 버리는 거랑 상관없긴 한데 만약에 이제 그 페이지가 안 돼 있으면 엄청 짜증이 나는 거죠. 근데 그쵸. 실제로 약간 아까 전에 얘기했던 스캔 스냅 같은 것들이 되게 좋은 기술 중에 하나가 원리는 모르겠는데 이게 페이지에 2장이 들어가잖아요. 네. 귀신같이 알아채요. 그래서 딱 걸렸다고 얘기를 해줘요. 네가 지금 페이지 2장 들어갔다. 그러면 그 부분에 다시 요 케이스를 열고서 다시 빼서 다시 집어넣고 다시 스캔하거든요. 근데 약간 그런 것 좀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 아카이브를 하고 싶어하는 이게 아까 얘기했지만 다른 취미거든요. 아니 근데 이게 스캔 스냅이 유명해진 이유 같은데 네. 복합기능 이러면 종이를 찢어 먹어요. 아. 여러 장을 가져간 다음에 맞아요. 빡빡빡빡 찢어버리고 네. 빼는, 그러니까 그 자기가 찢어진 찢어 모양? 먹는다기보다는 그러니까 빼는 과정에서 찢어지는 거죠. 아니요 그거 들어갈 때 피하면. 찢고요. 맞아. 들어갈 때 찢어요? 얇으면 들어가면서 찢어지는데 찢은 채로 스캔이 돼요. 네. 막 꾹꾹꾹 네. 그래서 네. 특정 페이지가 세로로 엄청 길어져요. 음. 찢어지면서 그런 일이 반대쪽으로 있죠. 펼쳐지면서 갑자기 엄청 네, 긴 네. 페이지가 나올 때도 있고 아이고. 너무 웃으면서 얘기해가지고 좀 이상하긴 했는데 어쨌든 근데 그 상황을 만나면 되게 웃겨요. 아무튼 다시 빅하게로 넘어와서. 그래서 그 투명 아크릴판 그렇게 그런 스캔법도 있었는데 그거 네. 보다가 했던 생각이 투명 아크릴판을 2개 사서 90도로 만든 다음에 그 위에 책을 올리고 밑에서 스마트폰으로 찍는 거예요. 네. 그러면 책은 항상 특정한 각도로 찌그러져 있을 테니까 단순 수식으로 펼칠 수 네. 있을 거고 그러면 그냥 되게 저렴하게 빅하게 스캔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 근데 책을 넘기기가 힘들잖아요. 그렇게 하면. 그건 이제 손으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처럼 50분 걸리는 건데 집에 복합기를 사긴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제가 책을 다 버린 이유도 있긴 하지만 집에 물건을 가능한 안 뒀으면 좋겠는데 근데 제가 스캔 스냅을 안 산 이유랑 작두를 안 산 이유도 그 물건이 있는 게 싫어서 그랬던 거거든요. 그러면 최대한 가볍게 한 500원에서 1000원으로 만들 수 있는 방법이 뭘까? 하다가 투명 아크릴판 넣고 네. 그 위에 책을 올리고 밑에서 사진을 찍으면 얼추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다가 회사에 이제 우직님이라는 분이 저한테 알려준 게 이제 동경대학교에서 플리핑 스캐너라는 걸 만든 영상을 보여주셨어요. 이게 되게 신박한 게 중력을 이용해서 책장을 넘기는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책을 좀 기울여서 세워놓고 네. 기울여서 펼쳐놓고 펼쳐놓고 위에 이제
그 책을 한 장씩 넘길 수 있게 위에 손잡이 같은 게 조금씩 움직이고 그럼 중력에 의해서 한 장씩 넘어가고 카메라 2개가 있어서 하나는 왼쪽 페이지를 찍고 하나는 네. 오른쪽 페이지를 찍는 방식으로 스캔을 하는 방식인데 이거를 쭉 보다 보니까 좀 엉성하게 만들어 볼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이거를 설계를 좀 해보고 있어요. 비슷하게 만들어 보려고. 이건 언제- 지금 그건 것 같아요. 한 장씩 넘길 수 있는. 예. 이거 펀딩 하시나요? 일단 와디즈에서? 일단 텀블벅에서? 현실화되면 근데 이게 잘 모르겠는 게요. 이게 특허가 동경대가 가지고 있으면 저는 판매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쵸. 그냥 개인적인 용도. 새로운 특허를 만드시면 되잖아요. 이 방식을 쓰지 말고 새로운 방식을 찾아서 애가 왼쪽으로 기울였으니까 난 오른쪽으로 기울여서. 그거는 기계를 반대로 돌리는 거라서. 하여튼 저런 방식들, 그러니까 이런 방법을 아마 일본이 이런 방법을 생각한 이유도 아마 그쪽도 되게 보수적이라서 책이라는 게 훼손되는 게 극도로 싫으니까 책장을 넘기는 식으로 아마, 그러니까 평판 스캐너도 우리가 가만히 보면 가운데 쪽이 엄청 많이 울잖아요. 네. 그 접착 부분이 그런 것조차 싫으니까 이렇게 만든 게 아닌가 생각이 들었는데 일단 한번 그냥 재밌게 해볼 수 있지 않을까? 넘기는 것만 잘 만들면. 네, 그거 위에 고무 지우개 하나 두고 그 다음에 볼트 너트로 조금씩 뒤로 빼게 하면 넘어갈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간단히 아니면 약간 실험해봤는데. 생각을 바꿔서 그런 거 안 돼요? 어차피 사람이 책장 넘겨도 되잖아요. 아 그쵸. 그러니까 사람이 책을 읽어. 그 트레바리 독서 모임 가서 그 기계를 설치해놓고 직접 읽어. 이 사람이 한 장씩 천천히 넘길 거 아니에요. 아, 예. 자기가 읽으면서 그게 쌓이는 거지. 이 사람은 책을 읽고 나는 데이터만 사진만 가져가. 그럼 그런 카페를 만들고 네, 이 카페에선 책이 고화질 공짜야. CCTV를 놓고 책 읽는 게 공짜야. 스캔 안 한 이 책은. 카페에서는 당신의 모든 사생활을 녹화합니다. 맞아. 위에서 이렇게 딱 세팅이 돼 있어서 책을 내가 만지거나 이런 건 안 되고 책을 내가 이렇게 한 장만 넘길 수 있어요. 저희 일단 목적이 10만 원 밑으로 만들고 싶은 거고요. 여기 지금 카페까지 얘기 나왔어요. 그래서 몇 억을 들여서 카페를 만들. 아니 그 사람이 돈을 내고 책 보면 되죠. 아니, 제일 싼 방법 있잖아요. 뭐요? 서울대학교 교수가 되는 거죠. 아, 서울대학교 교수가 된 다음에 연구실 학생들한테 시키는 거죠. 좋은 책이라고 읽어보라. 아니 그 실제로 그런 사례가 있었어요. 교수가 되는데 돈이 엄청 많이 들어요. 실제로 그런 사례가 있었어요. 서울대학교에서 어떤 교수가 네. 그 연구실 학생들한테 스캔을 시킨 거죠. 왜요? 그냥 자기 사적인 이유로. 와. 그래서 문제가 된 적이 있었거든요. 하긴. 문제가 돼야지. 네. 네. 뭐 아무튼 여튼 그런 거를 좀 생각해보고 있어요. 그래서 한 10만 원 언더로 만들 수 있으면 좋겠다. 완벽하진 않아도. 10만 원에 스마트폰 값은 빼는 거죠? 아 그쵸. 아 스마트폰은 붙여놓고 영원히 그 기계랑 한 몸이 되는 게 아니니까. 그러니까 내 스마트폰을 올려놓고 그 이어폰을 이용해서 촬영하고. 이게 아, 최근에 스마트폰 카메라 화질들이 엄청 좋아져서 또 가능한 이야기인 것 같아요. 예. 뭐 요즘에 뭐 갤럭시 S10은 뭐 아이폰 2단 버전 카메라 4개 달아서 나온다는. 아 예. 무슨 디자인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여기 있거든요. 지금 아까 얘기했던 게 서울대 스캔 노예 파문이라고 와. 재작년 1월에 있었던 사건이거든요. 4,210건? 와. 취미로 하는 사람이 500건을 하는데 취미도 아닌 사람이 4,000건을 하면 취미였을 수 있죠. 본인이 하고 싶지 않았을 뿐이지. 여기도 보면 재미있는 얘기가 나오는 게 이제 어딨냐? 그러니까 저렇게 취미를 남에게 강요하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취존해야 되는. 그러니까 돈을 북카페를 만들고 5,000원씩 받고. 불법이에요. 네? 왜요? 도서관 들어가는데 돈 내고 들어가라는 거잖아요. 네, 안 돼요? 사설 도서관이구나. 되겠네. 응. 아니 돈 주고 책 봐야죠. 만화방도 돈 내고 만화 보는데, 근데 만화를 보는데 내가 너의 노동력을 좀 쓰면 20% 할인해주고. 근데 이게 만화책은 가벼워서 그나마 만화방이 유지될 수 있는데 일반 책은 굉장히 무겁거든요. 책을 많이 보관하려면 건물이 따로 필요해요. 아니죠, 많이 보관할 필요 없죠. 아 이게 잘못됐어. 베스트셀러만 하면 돼요. 어쨌든 처음에 어차피 사람들 다 베스트셀러만 읽잖아요. 지금 CP님은 카페가 목적이 아니고 스캔이 목적인 네. 상황에서 이 건물을 만들 때에 대한 이야기. 약간 이제 마무리를 짓는다는 의미에서 네. 제가 하나만 인용을 하고 지금 아까 그 기사에 나왔던 내용이거든요. 네. 제가 들고 나온 게 2000페이지짜리 법률 대사전인데요. 이 책 40권을 한 장 한 장 다 스캔할 정도의 노동력이 들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스캔 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네 노동을 하는 겁니다. 그거는 그런 것 같아요. 노동을 해야지. 근데 거기 파괴 스캔하지 않았을까요? 여기 비파괴 스캔 같기도 하고 파괴 모르겠어요. 스캔했겠죠. 근데 뭐 논문이랑 빌려서 했다는 거 보니까 그런 거 이제 훼손하면 안 되잖아요. 기본적으로는. 근데 논문은 어차피 PDF가 있는데 논문 무조건 왜- PDF 공개. 네, 한국엔 PDF 없는 거 진짜 많아요. 그래요? 아, 그래요? 논문 진짜 많아요. 일부러 그러나? 디지털로 하고 있긴 한데 네. 옛날 것들은 거의 안 돼 있을 걸요. 일부러 안 하는 거 아니야? 나중에 모르겠어요. 장관 될 때 걸릴까봐. 석사 논문은 없어요. 석사 논문은 아, 그쵸. PDF가 없을 석사는 거예요. 너무 일단 많아서 석사는 그래요. 없을 거고 박사 논문도 없는 거 많을 거예요. 그게 보통은 이제 학회를 통해서 출판이 되면서 PDF로 나오잖아요. 네, 그 아, 과정이 그래요? 없으면 안 될 거예요. 그러면 모르겠어요, 정확히. 내가 석사 논문 올리는 PDF 사이트 만들면 되는 거예요? 모르겠어요. 석사 논문 저작권이 학교에 있으면 힘들겠죠. 아마. 저작권이 학교에 있어요? 학생이 쓴 거를? 졸업 논문이니까. 아 원래 그래요? 그리고 그 논문도 다 학회 통해서만 나가잖아요. 학회랑도 계약이 이렇게 들어갈걸요? 마음대로 못 할 거예요. 복잡하네. 그래서 거기도 되게 얘기가 많아요. 이 논문이라는 게 뭔가 인류의 자산 같은 건데 그거를 학회나 이제 그쵸. 출판업자들이 그 권리를 독점하고 있다. 그래서 되게 유명한 게 그거잖아요. 그 모든 논문 다 다운받아가지고 아 맞아. 누구였지? 미국에서 죽은 애 있잖아. 갑자기 기억이 안 나요. 이름이. 유명한 애 있어. 그 RSS 네. 만들고. 맞아요. 네. 아무튼 이름이 갑자기 기억이 안 나. 로렌스 링크에 레식이랑 같이 남겨주세요. 네, 링크. 오늘도 다 링크로 남겨. 오늘도 링크가 많네요. 많네요. 남길 게. 네. 저기 힘들어. 베트남 가서 링크 정리하세요 들으면서. 아 좋겠다. 내일 비행기에서 뭐 6시간 타고 가는데 열심히. 아 인터넷이 안 되잖아. 다운받으면 그러네. 인터넷이 왜 안 돼요? 비행기에서. 아 비행기에서. 요즘에 우리나라는 아직 안 되잖아. 네. 뭐 아무튼 잘 다녀오시고요 여행. 네, 잘 다녀오세요. 10만 원짜리 만들어 주세요 꼭. 이거요? 지금 저는 안 일단 살래요. 설계 중인데. 전 안 살래요. 왜요? 작두가 좋아요? 아니 이제는 이런 취미에서 좀 이제 벗어나야 될 것 같아요. 작두랑 다 버리셨어요? 집에 있죠. 여기 있잖아요. 저는 이거 회사 시작하면서 낙견님 2015년에 샀다 했잖아요. 2015년에 회사 시작하면서 그거 팔았어요 스캐너. 아 그래요? 네. 아, 그때 난 포기했어. 내가 포기했을 때 이쪽에 사셨네. 그래서 전 전자책이 좀 나왔으면 좋겠어요. 이런 거 그쵸. 고민 안 했으면 좋겠어요. 결국은 이런 개인적으로는. 고민을 안 네. 하게. 그냥 전자책이 그러면 마음 나와야죠. 놓고 사는데 그게 안 그쵸. 되니까 자꾸 종이책을 살 수밖에 없고. 그나마 저도 이제 많이 바뀐 게 아까 CP가 리디북스 얘기했잖아요. 컴퓨터 책들도 이제 사파리에 다 나와서 사파리 구독하면은 거의 한 80% 이상 커버가 되긴 하거든요. 그쵸. 오렐리나 뭐 이런데 영어로 다 나오니까. 맞아요. 오렐리 쪽 진짜 좋은 게 걔는 다 완전 풀 HTML이거든요. 음. 그래서 PDF보다 좋은 것 같아요. 맞아요. 오히려. 맞아요. 사실 그쵸. 이게 구독제 얘기가 나와서 약간 옆으로 세면 우리 이제 저는- 끝내야 될 것 같은데. 그래요? 금방 끝낼게요. 네. 전자책 구독형으로 보는 전자책이 있잖아요. 뭐 밀리의 서재. 미리 셀렉트나 밀리의 서재나 이런 것들이 이제 책을 소유할 수 없다는 단점이 있어서 이제 네. 조금 애서가들은 조금 거리감이 있었을 것 같았는데 이게 전자책으로 넘어가서 어제 어떤 일이 있었냐, 어젠가 오늘인가 어떤 일이 있었냐면 열린 책들이 세계문학전집을 전자책으로 냈던 적이 있어요. 15만 원짜리. 네. 근데 그거를 앱 업데이트에 드는 유지보수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서 앱을 포기할 것 같아요. 지금 그런 공지글이 올라왔는데 근데 문제는 이제 앱을 포기한다는 게 내가 샀는데 나는 못 볼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건 이제 구독자가 아니고 일시 판매를 했던 거니까 그래서 그걸 보면서 이게 전자책으로 가니까 유지보수를 안 해준다고 하면 오히려 구독자보다 못한 상황이 되는 거네? 원래 그거 있었잖아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리디 전에 망한 데가 있었잖아요. 한국 입법은 뭐 네. 이상한 네, 거. 예전에 망했었고, 망했었죠. 그 권리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뭐 네. 다른 데다 옮기기도 하고 막 그랬던 것 같은데 걔네는 아마 그 이후로도 불법으로 많이 팔아만 옮겼다고 알고 있어요. 그리고 제가 느끼기에는 다시 또 PDF 만들어야겠다 생각이 들었어 갑자기. 왜냐면은 제가 오레일리 쪽에서 체크해 놓고 이제 보려고 했던 굉장히 좀 기대되는 책이 있었거든요. 그게 이제 뭐라고 하지? 오레일리 나오기 전에 얼리 버드라고 네, 얼리 액세스. 얼리 액세스라고 네. 책이 나오는 게 있어요. 체크를 해놨었는데 그 책이 갑자기 사라졌어요. 어. 그러니까 리디 셀렉트랑 똑같은데 리디 네. 셀렉트 그런 데들도 책의 구매권이 아니잖아요. 그쵸. 제가 구매한 소유권이 아니에요. 네. 그냥 사실은 계약이에요. 그러면은 언제든지 날아갈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근데 그런 걸 생각하니까 원래 내가 왜 스캔했었는지 살짝 기억이 났는데 그런 걸 떠올리게 하면 안 되나요? 아니 근데 저는- 문제는 열린 책들은
아마도 그런 식으로 권리를 파는 게 아니고 책을 판다는 식으로 생각했을 거고 파는 쪽에서도 사는 사람들도 당연히 내가 전자책을 산다 소유한다는 개념으로 근데 그 사람들 접근했을 그렇게 거예요. 생각하지만 리디에서 사는 것도 다 계약이잖아요. 리디는 그렇죠. 리디든 어디든. 그러니까 리디는 온라인 사는 건다 그런데 계약이잖아요. 열린 책들 팔 때는 아마 시점이 꽤 옛날이었고 하니까 근데 사실 앱을 판 거면은 유지보수 안 해도 그러니까 할 말이 지금 없죠. 얘기하시는 건 리디에서 네. 책을 샀지만 리디가 망하면 못 본다. 네. 이거 얘기하시는 거죠? 예, 맞아요. 그건 맞죠. 계약이라는 관점에서 그래서 저는 소유가 아니라는 거죠. 그냥 구독으로 보다가 마음에 들어서 소유하고 싶을 때 그걸 구매하면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저는 점점- 그렇게 가고 있어요. 점점 소유가 줄어들고 있는 거죠. 어차피 이제 그쵸. 세상이 바뀌어서 예. 예전에 MP3가 똑같은 현상이 있었잖아요. 내가 MP3를 샀는데 소유를 못하네 애들 망하면 어쩌네 했는데 스트리밍 구독대로 되다 보니까 아예 그런 생각 없이 너네 망하면 이쪽 가서 들어야지. 여기도 있는데 막 이래 되잖아요. 그래서 아마 저는- 책도 그렇게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관점에서 구독을 별로 안 좋아하다가 최근에 열린 책들 사건을 딱 보고 차라리 구독처럼 그냥 하다가 만약에 이 서비스가 망하면 그럼 더 이상 나는 돈을 지불하지 않아도 되고 그동안 저렴한 비용으로 받고 하니까 그건 좋은 거네 라는 생각도 들었죠. 저는 거꾸로 보면은 비슷한 좀 다른 관점을 생각했을 때 넷플릭스나 이런 것도 별로 안 좋아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내가 뭘 볼지를 넷플릭스가 결정한다는 느낌이 굉장히 강하게 들거든요. 아, 그렇죠. 예전에는 찾아서 봤잖아요. 네. 네. 근데 이제는 찾아서 보는 게 거의 없어지는 거죠. 전 그래서 그 리스트를 따로 갖고 있어요. 그리고 봐야 이게 될 이제 거, 네. 구시대의 영광을 이제 네. 공유. 구시대의 방식을 현대 사회에 접목하려고 노력하는 거라고 표현해 주세요. 사실 경제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한 1950년대 나온 영화를 찾아보는 사람들은 아무런 효용 가치가 없는 사람들이잖아요. 예, 제가 효용 가치가 없죠. 와 이렇게 사람을 매도하네요. 얼마 전에 23년에 나온 영화를 봤습니다. 와 예, 저는 이제 어제 어스를 봤습니다. 어제 어스 엊그저께? 보시면 어스? 엊그저께. 뭐예요? 어스가 그 겟아웃 그러니까 최근에 개봉한 영화를 봤다는 아, 거죠. 영화 개봉한 가서? 영화. 네. 무슨 영화 기여하고 싫어. 있습니다. 갑자기 뭐 다른 아무튼. 쪽으로 너무 네. 크게 뛰어서 여기서 그만 끝날 때가 된 예. 거 아니에요? 오늘 좀 수고하셨습니다. 길었네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